몽스코의 저택의 넓은 객실, 늦은 오후 어느 왕조 시대의 양식이라고 죄송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한 가족이 대대로 살아 내려온 집이라는 것만은 군데군데 남아있는 가구니 장식물로 쉽사리 알 수 있다. 무대 중앙의 큰 작물들, 오른쪽 후면에 현관 부엌으로 통하는 큰 아치형 출구가 있다. 왼쪽으로 침실이 있는 2층으로 통하는 역시 큰 아치형 출입구, 왼쪽 후면으로 계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도서실로 통하는 문, 오른쪽 전면으로 응접실로 통하는 문, 왼쪽 전면으로 식당에 통하는 문, 오른쪽에 벽난로가 있고 무대 후면 중앙에 있는 창 밑으로 앉음대와 라미에이터가 있다. 객실은 휴게실로 꾸며져 있다. 후면 중앙 창 가까이 큰 테이블, 오른쪽 후면 현관 입구에 납작한 장 하나, 왼쪽 계단 위 스툴 하나, 고급 목재인 참나무다. 커튼 왼쪽 중앙에 소파, 무대 중앙에 안락 의자, 오른쪽에 있는 큰 가죽 안락 의자, 오른쪽 전면에 있는 작은 빅토리아식 안락 의자. 이것들은 모두 낡았고 구식이다. 지금 다 크루트한 뭐지? 왼쪽으로 책상에 붙어있는 책장이 있고 책장 위에 라디오와 전화가 있다. 의자 하나가 책상 옆에 있다. 벽난로 위에 신문 잡지를 끼워두는 꽃이 죄송합니다. 바꿀까요? 잘하고 있어. 맞아. 그 다음부터 긴 거 없어. 소파 뒤로 반원형 작은 테이블, 벽난로 위로 등 2개가 짝을 맞춰 걸려있고 왼쪽 벽 위에도 전등이 하나 있다. 도서실 문 왼쪽 위에도 현관 벽에도 같은 받침의 전등이 있다. 오른쪽 후면의 아치문, 왼쪽 전면의 문에서 무대 앞쪽으로 이중 스위치가 있다. 오른쪽 전면 문에서 무대 뒤쪽으로도 스위치가 하나 있다. 소파 테이블 위에 탁상 전등이 있다. 막이 오르기 전 집안의 불은 희미해지며 완전히 안전된다. 3마리 눈먼 생쥐라는 노래가 들린다. 막이 오르면 무대는 완전 캄캄하다. 음악이 사라지며 대신 같은 노래가 재즈는 휘파람으로 불려진다. 한 여자의 비명이 들리며 곧 남녀의 아! 저게 뭐야? 저쪽이야. 저쪽으로 갔어. 어머! 등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 처음엔 한 사람이 붙다가 곧 여러 사람의 호루라기 소리로 겹친다. 모두 조용해진다. 스코틀랜드 야드 보고에 의하면 사건은 패팅턴 칼버 스트리트 24번지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명 들어온다. 몽스코웰가 응접실을 보여준다. 컴컴한 늦은 오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창문 밖에는 하얀 눈의 조용히 계속 쌓인다. 난로에는 불이 뻘겋게 타고 있다. 왼쪽 아치형 문과 계단으로 몽크웰 여인숙이라는 이름표가 가로로 놓여있다. 피살된 여인의 이름은 모린 리온. 수사반에서는 살인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검정색 오버코트의 얇은 스카프를 두른 털모자를 쓴 사나이를 찾고 있습니다. 모리 라스톤 부대 오른쪽 후면 아치로 등장. 훌쩍 큰 20대의 예쁜 여자. 천진한 인상을 준다. 중앙에 있는 의자에 가방과 장갑을 놓고 다음 대사가 계속되는 동안 라디오 스위치를 돌려 끈다. 조그만 꾸러미를 책장과 붙은 책상 위 찬장에 놓는다. 폭설 경보를 보내드립니다. 빙설 지역에서의 차 운행은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은 계속될 것이며 특히 스코틀랜드 북부와 서북부 해안지대에 살인적인 폭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스 바일로. 아, 추워. 멋있는데? 어머. 이름에 숫자가 빠진 걸 본다. 가해지는 맹꽁이야. 이걸 어떡하지? 몰리 왼쪽 계단 뒤로 급히 나간다. 가을집 오른쪽 현관으로 들어온다. 약간 뽐내는 것 같지만 매력 있는 20대 젊은이다. 발을 굴러 구두에 눈을 턴다. 목재장을 열어 갖고 들어온 커다란 흰문 뭉치를 넣어본다. 오버코트를 벗고 모자와 스카프를 벗어 무대 중앙 안락의자 위에 던진다. 난로 앞으로가 손을 녹인다. 몰리 어디 있어? 몰리 왼쪽 아치로 들어온다. 일을 하고 있었죠. 아유, 팔이야. 어디 갔나 했어? 일을 하다니.
되지. 일은 나한테 맡겨. 불을 더 뗄까? 벌써 했어요. 우리 기영이 어머 포찬등이 깜깜 얼었는데 금방 들어왔어요. 나도 옆으로 간다. 뭐? 어디 갔다 왔어? 이런 날에 외출했었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잊어먹은 게 있어서 물건 좀 사러 나와줬어요. 닭장에 칠 나무 사오셨어요? 적당한 게 없더군. 몇 군데 돌아다니는데 모두 신통치가 않아. 괜히 하나만 망쳤어. 어휴 추워. 내 몸이 많이 아니야. 꽁꽁 얼었어. 자동차들이 그냥 미끄러지는 판이야. 계속 눈은 내리고 내일쯤 아무래도 눈에 막혀 꼼짝 못할 것 같은데. 설마 그렇게 안 되겠죠. 파이프까지 터지는 날은 진짜 큰일이에요. 중앙난방을 잘 해둬야지. 이 정도로 곤란한데 뗄감을 제대로 배달줄까? 재고가 별로 없는데. 잘 될까요? 처음에 문 열었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첫인상을 잘 줘야 해요. 준비는 다 됐지. 손님은 아직 한 분도 도착 안 했고. 네, 아직 그렇지만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바알로 군은 벌써 갔어요. 날씨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일찍 갔나 봐요. 요즘 가정부들이란 제멋대로야. 그 여자를 믿었다가 큰일이지. 당신이 다 잘 알아서 해야 돼. 당신도 마찬가지죠. 이건 어디까지나 동업이에요. 음식만 있는 것만은 책. 물론 그건 제 담당이에요. 길이 막힐까봐 통조림도 많이 사줬어요. 당신 생각엔 어때요? 잘 될까요? 너무 걱정할 것 없어. 숙모한테 물려받은 이 집을 가지고 여관을 차리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렸어야 하는 거라고 설마 후회한 건 아니겠지? 천만에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전 이런 일을 좋아해요. 연주. 로맨틱한 이름이에요. 저걸 보세요. 근사한데 왜 그래? 아니, 저렇게 망쳐놓고도 안 보여요? 숫자가 빠졌어요. 몽크스웰이 몽크웰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실수인데 내가 왜 저걸 몰랐지? 그렇지만 뭐 그런 대로 내버려 둡시다. 몽코엘도 이름 주고 괜찮은데? 그 이름 하나로 왜 제대로 못 쓰세요? 가서 불이나 더 지펴요. 이 추운데 저들을 어떻게 나가지? 좀 이따가 합시다. 지금 안 하면 당신도 밤중 10시, 11시까지 늦잠을 피울 건 뻔해요. 아유, 밖에는 어떻게 나가지? 빨리 끝내고 와요. 손님들이 곧 도착할 텐데. 방은 다 정리가 됐겠지? 네. 미세스 보일은 휘포스터 침대가 있는 노즈룸, 블루룸엔 메카프 소령, 이스트룸엔 미스 케이스웰, 미스터레는 오크룸. 모두 어떤 사람들일까? 돈은 미리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일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무리야. 장기 노릇이나 다를 게 없는걸. 아무튼 짐은 갖고 올 테니까 방값을 안 물면 그걸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 것쯤이야 간단히 해결됐죠. 호텔 경영이라네. 우리 너무 몰라. 통신교육이라도 받았으면 몇 가지 기초식쯤은 알고 있었을 텐데 이껏 빼앗아 쥔 묵직한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 신문지에 꽁꽁 쌓인 벽돌 5장? 조국이 지밀이야. 예약 신청서에 주소가 있잖아요. 모두 좋은 동네요. 가짜 주소. 수작 좋은 하인 쫓겨난 식모들의 상투적인 수단이야. 경찰이 수배 중인 흉악범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일주일에 7일이나 꼬박꼬박 낸다면야 어떤 사람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인권 등등. 당신은 훌륭해. 비즈니스가 어떤가를 아주 잘 아는군. 알지. 오른쪽 후면 아치문으로 이름표를 들고 퇴장. 몰리 라디오를 튼다. 스코틀랜드 아드 보고에 의하면 사건은 패팅턴 칼버 스트리트 24번지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살된 여인의 이름은 모린 리온. 수사반에서는 살인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검정색 오버코트의 얇은 스카프를 두른 털보 모자를 쓴 사나이를 찾고 있습니다. 폭설 경보를 보내드립니다. 빙설 지역에서의 차 운행은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은 계속될 것이며 특히 스코틀랜드 북부와 몰리 등장. 책상으로 건너가 라디오를 든다. 후면 현관문으로 급히 퇴장.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크리스토퍼렌 여행 가방을 들고 오른쪽 후면 아치문으로 들어온다. 창문 옆 티테이블 오른쪽에 놓는다. 인상이 거칠고 병적으로 신경성이 있는 듯하다. 머리는 길고 전혀 빗질이 안 되어 있다. 털실로 만든 예술적인 넥타이를 메고 있다. 솔직한 태도와 거친 어린애 같은 몸짓이다. 세상에 무슨 날씨가 이렇죠? 택시가 여기까지는 도저히 못 올라오겠다 하더라고요. 별 수 없이 저 아래 게이트에서 내렸죠. 택시 운전수에게는 스포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미세스 브라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렌. 솔직한 얘기인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이런 미인일 줄이야. 전혀 뜻밖입니다. 인도에서 돌아온 늙은 행직장교의 뚱고마누라. 그나마 이제 눈물만 훌쩍거리는 과부 신세. 벽에는 훈장이 뒷발이냐는 지저분한 전쟁 유품을 따뜻하게 붙여놓고 전 그 이상을 상상할 수가 없었죠. 아, 그러니 여긴 천국입니다. 멋있는 방입니다. 배치를 잘 해놓으셨어요. 이건 진짜군요. 목재로는 참나무 거 최고죠. 이 집은 제 맘에 꼭 들었습니다. 조화나 박제된 새 같은 건 없습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군요. 별 수 없죠. 마루찬장한 장만 하시죠. 자줏빛 마호가니로 된 거 말입니다. 나무로 탐스럽게 깎은 큼직한 과일들을 장식해 놓죠. 네, 저기 내전 식당 안에 비슷한 게 있어요. 저쪽입니까? 꼭 좀 보고 싶은데요. 크리스토퍼 식당으로 퇴장. 멀리도 뒤따른다. 가야지 오른쪽 후면 아치문으로 들어온다. 둘러보고 여행 가방을 자세히 본다. 식당에서 말소리가 들리자 오른쪽 후면으로 퇴장. 멋있습니다. 최고예요. 근데 중앙에 마호가니 큰 식탁을 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조그만 테이블을 열어놓는 건 오히려 역효과죠. 가야지 오른쪽 후면으로 등장. 오른쪽 큰 안락 의자의 왼쪽에 선다. 그래야 손님들이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제 남편이에요. 이거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날씨가 괴상하죠? 디스킨스 스크루지 영감이 살던 때 같아요. 아, 미세스 란스톤 분이 생각이 옳았어요. 전 항상 구식이죠. 둘러앉을 가족이 없는데 마호가니 큰 식탁을 필요로 할 리가 없죠. 김수염의 근엄한 아버지, 얘기 잘 낳는. 그러나 이제는 좀 지친 어머니, 연년생으로 태어난 11명의 누이 오빠, 무뚝뚝한 가정교사,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불쌍한 해리어트, 고아가 된 먼 친척 아인데 좋은 집에 소개될 걸 천만다행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이 가방은 제가 먼저 옮겨놓죠. 오크롱이라고 했지? 네. 금왕이 장밋빛 무늬가 있는 내 기둥형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가야지 가방을 들고 왼쪽 후면 계단으로 퇴장.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보죠?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죠? 아직도 서로 연락한 사이인가요? 이제 1년 됐어요. 방을 먼저 보시지 않겠어요? 좋아요. 난 사람을 알고 싶어요. 사람이란 진짜 흥미진진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람에 따라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모두 흥미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를 들면 부인께서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낌새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리가 없죠. 담배 피시겠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가를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술가예요. 근데 이 예술가들은 자기 왜 그런 걸 알고 있는지 이유를 모른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화폭에 나타나죠. 그림을 그리세요? 아니, 전 건축가예요. 절 위대한 건축가로 만드는 게 부모님의 꿈이었어요. 크리스토퍼 렌? 이름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알 수 없죠. 제2의 크리스토퍼 렌 역사에 남을지 누가 압니까? 이 집은 꼭 마음에 들어요. 대개 부인께서도 이가 많으신 뭐야, 그래요? 정말 미인이십니다. 배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겹치기 좀 많은데요. 떼다 갑시다. 가야지 큰 안락 의자의 등에 기댄다. 보세요. 대표적인 영국에서 몇 마디의 찬사도 받아주질 않아요. 오히려 당황케 하죠. 당연스럽게 너 바보예요. 크리스토퍼 제 지금 가야지 같이. 보세요. 대표적인 영국 여성 몇 마디의 찬사도 받아주질 않아요. 오히려 당황케 하죠. 당연스럽게 받아 넘길 줄 아는 사람은 유럽 여자죠. 영국 여자들은 그만 남편 때문에 여성 특유의 성경미를 잃는단 말이에요. 영국 남편들은 약간 지나칠 정도로 야만적인 데가 있어요. 올라오세요. 방을 보여드리겠어요. 왼쪽 후면 아치로 넘어간다. 그럴까요? 올라서 좀 가봐요. 몰리 크리스토퍼 왼쪽 계단으로 퇴장. 가일즈 얼굴을 찡그리며 중앙으로 가로질러 간다. 요란한 도어벨 소리 사이를 두었다가 6번 초조하게 울린다. 가일즈 현관문으로 오른쪽 후면으로 흩어나간다.
바람 눈보라 소리가 한 소리로 획 들린다. 몽크스의 연습이죠?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세스 보일 오른쪽 후면 아침으로 들어옵니다. 여행 가방 잡지 몇 권 장갑을 들고 있다. 성격이 급한 당당한 태도에 몸집이 좋은 여자다. 미세스 보일입니다. 가야지 랄폰입니다. 난로 앞으로 오셔서 몸을 녹이시죠. 이상한 날씨예요. 짐은 이게 전부인가요? 소령 이름이 멜카프? 멜카프 소령이 나머지를 들고 오세요. 문을 미리 열어두겠습니다. 택시가 여기까지 도저히 못 오겠다더군요. 가을즈 돌아와서 보일의 왼쪽 앞으로 온다. 저 안에 게이트에서 내렸어요. 그 소령하고 여기서 만나 택시를 같이 탔죠. 택시를 타면 진담을 뺐어요. 정거장에 한 사람쯤 마중을 보냈어야죠. 죄송합니다. 어느 기차로 오실지 몰랐어요. 물론 연락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역까지 마중을 나갔죠. 오늘 도착하는 기차는 모두 나와봤어야 해요. 코트를 벗으시죠. 제 아내가 곧 내려올 겁니다. 전 나가서 메카프 소령의 집을 일으켜들죠. 여기 올라오는 드라이브웨이쯤은 눈을 쓸어냈어야지. 그래서 아무렇게나 적당히 해내려는 집이군. 몰리 왼쪽 계단에서 급히 내려온다. 약간 숨차다. 미안해요. 전 미세스 랄스톤? 네, 저는 보일에게로 가로질러 가 소문계단쯤 내밀어 돌을 얻는다. 여인숙 여주인이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몰라서 우물쭈물한다. 미세스 보일은 불쾌하다는 듯 몰리를 훑어본다. 이런 집을 운영할 만한 나이가 못 됐어요. 이런 일은 충분한 경험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든 시작은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경험이 없군. 아주 오래된 집인 것 같은데 여기 쓰거나 썩은 데는 없겠지? 무슨 말씀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한쪽이 썩어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손을 쓰려고 하면 그때 이미 늦었어. 저는 절대로 이상이 없어요. 새로 페인트를 해서 한꺼풀 입혔다고 그 이상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이 참나무 속에 벌레가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쪽입니다, 소령님. 가을즈와 메카프 소령 오른쪽 후면으로 등장. 메카프 소령 중년 어깨가 반듯하고 태부나 거동이 아주 군인답다. 가을즈 중앙 후면으로 간다. 메카프 즐거운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중앙 안락 의자에 온다. 몰리 후면으로 가 메카프를 만난다. 제 아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깥 날씨는 아주 괴상합니다. 여기까지도 못 올라올 줄 알았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눈이 내린다면 내일 아침엔 눈높이가 5, 6피트는 훨씬 넘겠어요. 1940년 휴가 때 말고는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폭설이에요. 짐을 올려다 놓죠. 어느 말이라고 했지? 블루룸과 로주룸? 아니에요. 요즘엔 미스터 램이 들어갔어요. 휘포스터 침대를 너무 좋아하시길래 그러니까 미세스 보일이 오크룸이고 메가버 소리는 그대로 블루룸입니다. 메카프 소령? 네. 메카프 소령 가을즈를 뒤따라간다. 왼쪽 계단으로 퇴장. 미세스 보일 오른쪽 정면으로 들어와 난로 쪽으로 간다. 하인들은 구하기 어려운가요? 마을에 사는 좋은 이지방 여자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집안일을 해주죠. 여기 같이 거주하는 신부님들이나 하인들은 모두 몇이죠? 없어요. 우리 둘뿐이에요. 그래요? 난 아주 잘 돼가는 여인숙인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문연 거예요. 이런 집을 차리고 손님을 받으려면 문을 열기 전에 몇 명의 조응하고는 있어야 해요. 당신의 광고는 엉터리였어요. 실례지만 이 집에 온 손님은 저 말고 소령과 저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몇 분 계십니다. 날씨가 세골짜기단 말이야. 이런 흉악한 날씨에 문을 열더니 이런 날을 골라서 문을 연 건 아니에요. 크리스토퍼 렌 왼쪽 계단에서 조용히 내려와 몰리 뒤쪽 후면으로 온다. 폭풍은 불고 눈은 오는데 불쌍한 로빈. 어딜 날아가나 난 동료를 좋아해요. 곡이 좀 음산하고 비극적이죠. 아이들이 즐겨보는 이유도 아마 바로 그 곡조 때문일 거예요. 인사하시죠, 미스터 렌. 미세스 보일. 크리스토퍼 저랍니다. 크리스토퍼 제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렇죠? 글쎄요. 물떡대고 간판만 내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전 오래전부터 경영하고 있는 집인 줄 알았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 왜 옵니까? 빈틈없이 모든 정리가 다 잘 돼 있는 줄 알았죠. 여기 꼭 머무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천만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집이 불만이시라면 당장이라도 다른 집을 가시죠. 전화로 택시를 불러드리죠. 아직 이쪽은 길이 막히지 않았으니까요.
예약 신청이 많으니까 부인이 방에 곧 다른 손님이 들 거예요. 어차피 우린 다음 달에 방값을 더 올릴 생각이니까요. 이 집이 어떨지는 하루라도 살고 가야죠. 시험도 안 해보고 당장 나갈 마음은 없어요. 저를 내쫓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셨다면 오산이에요. 미세스 라스톤, 제 방 좀 안내해줘요. 네. 정말 잘했어요. 미세스 보일과 몰리 계단으로 퇴장. 괴팍한 여잔데 한 군데도 괜찮은 데가 없는 여자야. 저 여자 어떻게 떠보지? 지긋지긋해. 저 눈길로 쫓아내버립시다. 내 말이 좀 심했으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맙소사, 또 누구지? 들어오세요. 크리스토퍼 소파로가 앉는다. 미스 케이스웰 오른쪽 후면으로 등장. 남성적인 타입 젊은 여자. 가방을 들었다. 긴 밤색 코트에 얇은 스카프를 둘렀다. 모자는 없다. 가일즈 들어온다. 케이스웰 저죠? 네. 내 차가 그만 저 앞에 반말쯤에 눈길로 휩쓸려 갔어요. 제가 들죠. 차 속에 짐이 더 있나요? 아니요, 전 여행을 할 때 짐을 안 들고 다니죠. 우리 잘 타는군요. 미스터앤 미스? 케이스웰. 곧 아내가 내려올 겁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몸부터 녹여야죠. 자칫하면 꼼짝없이 이 집을 갇히게 됐어요. 일기예보에 계속 폭설이 내릴 거라는데 평생이 경보가 내리고 음식은 충분히 마련해 놓으셨겠죠? 제 아내는 훌륭한 매니저죠. 게다가 우리 집에는 닭이 많아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서로 뜯어먹을 필요도 없게 됐군요. 케이스웰 귀에 거슬리는 큰 소리로 웃으며 가일즈에게 오버코트를 던진다. 가일즈 받는다. 케이스웰 중요한 의자에 네. 신문에 뭐가 났죠? 일기예보 말입니다. 뻔하죠. 정치 얘기. 하나 있어요. 전 취미가 고약한 살인사건. 살인사건. 전 살인사건을 사랑합니다. 살인에 미친 정신병자 짓인가 봐요. 패딩턴 근처에 여자의 목을 비틀어 죽였대요. 살인 광신자래요. 자세한 설명이 없군요. 사건 당시 칼버 스트리트 현장에 있었던 중간 키의 검은색 오버코트를 입고 얇은 스카프와 부드러운 털모자를 쓴 신사와 필히 접견하기를 요청한다. 이 메시지는 전국 방송망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묘사가 재밌군요. 걸핏하면 아무나 떼어대기 안성맞춤인데요. 접견을 요청한다. 그 신사는 범인치고 굉장한 대우를 받는데 표현은 항상 고상해야 돼요. 피살된 여자 이름은 판명됐나요? 미세스 리온, 미세스 오모리 리온. 젊은 여자입니까? 아니면 나이는 안 나왔는데요. 강도는 아닌 거고. 말했잖아요. 살인 광신자. 몰리 계단 앞으로와 케이스웰 쪽으로 건너간다. 손님이 오셨어. 몰리, 제 아내입니다. 미스 케이스웰. 안녕하세요. 가일즈 케이즈웨이의 가방을 든다. 10쪽 중간. 날씨가 사납죠? 방에 올라가시겠어요? 물은 데워놨어요. 목욕하고 싶으시면 고마워요. 막 그 생각했죠. 몰리와 케이스웰 왼쪽 계단으로 퇴장. 가일즈가 가방을 들고 뒤따른다. 혼자 남은 크리스토퍼 일어서서 여기저기 뒤져 살피기 시작한다. 왼쪽 전면 문을 열어본다. 살며시 들어본다. 들여다본 후 닫는다. 오른쪽 후면 아치로 건너가 뒤쪽을 넘겨본다. 꼬미제 코너 노래를 부르며 혼자 깔깔 웃는다. 정신적으로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인상을 준다. 차 테이블 뒤로 간다. 가일즈와 몰리 왼쪽 계단으로 얘기하면서 등장. 크리스토퍼 커튼 뒤로 숨는다. 몰리 중앙 안락 의자 앞으로. 가일즈 차 테이블 오른쪽 끝으로 간다. 국에 가서 빨리 준비해야겠어요. 메가폰 소룡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까다롭지 않겠어요. 미세스 보일은 무서워요. 저녁은 아무도 잘 차려냅시다. 잘 다져진 소고기 2깡통, 시리얼 2통, 만두국 하나에 으깬감자. 또 있어요. 퀵 슈트에 카스타드 한 접시 어때요? 근사할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뭐 됐어. 저도 손을 빌려드리죠. 전 요리를 사랑합니다. 오믈렛은 어떻습니까? 달걀은 충분히 있겠죠. 네, 달걀은 얼마든지. 잘 키우거든요. 많이 납치라는 걱정이지만 옆에 모아둘 게 있으니까요. 가일즈 왼쪽으로 획 가버린다.
그리고 포도주가 한 병이 있으면 뭐래도 좋아요. 잘 다져진 소고기와 시리얼에 값싼 포도주를 한 방 넣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국제적인 향기가 나오죠. 부엌이 어디죠? 어딘 무엇이 있나 봅시다. 직접 보면 저는 인스피레이션이 떠오르는 버릇이 있죠. 여기 오세요. 몰리 크리스토퍼 오른쪽 아치를 통해 부엌으로 간다. 가일즈 찡그리며 무언가 크리스토퍼에게 투덜댄다. 오른쪽 전면 작은 안락 의자로 건너간다. 신문을 집어들고 주의 깊게 읽는다. 몰리가 방에 들어와 말하자 벌떡 뛰어 일어선다. 참 좋은 분이에요. 글쎄 앞치마 걸치고 이것저것 다 소개되는군요. 전부 자기에게 맡기라고요. 30분만 시간을 달래요. 그 전에 부엌이 훨씬 더 말라가요. 손님들이 각자 요리를 한다면 우리 손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잘해줄 필요 없어. 그럴 가치가 없단 말이야. 그 사람 가방을 내가 들고 갔었어. 가방 안에서 벽돌이라도 나왔나요? 허풍선이야. 가방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게 분명해. 반값을 띄어먹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떠돌이야.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스터 렌은 괜찮은데 미스 케이스웰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괴상한 여자야. 그 여자도 여자라는 말이야. 우리 집의 모의 손님은 어떻게 다 정상적이 아닌 것 같아요. 메카프 소령은 아직까지 괜찮아 보이는데 주정뱅일 거야. 설마 아니겠지. 나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아. 하지만 이 이상 괴상한 손님은 없을 거야. 오히려 미리 치우는 게 좋을지도 모르지. 띵동띵동 도어벨 소리. 또 누구죠? 칼버 스트리트 상자? 아 하지 마요. 가일즈 오른쪽 후면으로 나간다. 몰리 불 앞으로 간다. 오. 파라비치니 조그만 가방을 들고 오른쪽 후면에 주춤거린다. 관객에게 자칫 에르켈 포아로의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약간 크다. 두꺼운 털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오버코트를 입었다. 왼쪽에 기대 가방을 놓는다. 가일즈 들어온다. 100번 천번 사과를 드립니다. 실내를 무릅쓰고 뛰어든 이곳은 몽크스웰 매너 연숙입니다. 연수? 웬 가구가 이렇게 거창하죠, 마담? 아, 고마우신 아느님, 제 기도에 항상 응답이 있죠. 여인숙을 발견하다니, 게다가 매혹적인 여주인. 오, 잘 가거라, 롤스로이스. 내 차가 그만 눈길에 휘말려 들어갔어요. 눈 때문에 앞이 보여야죠. 저 방향을 잃고 눈밭에서 얼어 죽는 줄 알았죠. 이 조그만 가방을 지고 간신히 비틀거리며 헤매다 보니까 커다란 세문이 보였어요. 사람이 사는 곳, 전 구원을 받은 거죠. 드라이브웨이를 올라오는데 2번이나 엎어졌지만 결국 올라오는데 성공한 거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즐거운 눈발이 안녕, 절망이 안녕. 저에게 방을 주시겠죠? 아, 네. 아무리 강심장의 도둑놈들도 오늘 같은 날에 밖에 얼씬도 못할 겁니다. 도둑 맞을 염려 전혀 없죠. 또 서로 일하자면 필요한 건 간단해요. 필수품은 여기, 요 가방에다 다 들고 다니죠. 그래요, 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어서 몸부터 녹이시죠. 방 좀 보고 오겠어요? 부평이라 좀 추울까봐 걱정인데 다른 방에 손님이 다 들어있어서. 손님이 많으시군요. 미세스 볼, 매치프 소령, 미스 케이스웰, 크리스토퍼 렌, 그리고 당신이죠. 불청객이죠. 폭풍우를 헤치고 불현듯 나타난 사나이. 어디서 왔을까? 누굴까? 드라마틱한데요? 내가 누구죠? 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라고요. 그 이름이 신비의 사나이. 한 가지 결론을 지어드리죠.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상 여기 들어올 사람도 떠날 사람도 없죠. 도착도 출발도 막을 내린 거예요. 내일쯤엔, 아니 벌써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지만 우린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는 겁니다. 고기 장수도 빵 장수도 우유 배달부도 우체부 아저씨도 일체 발이 묶이는 거예요. 신이 나죠? 스릴과 서스펜스이지. 이런 상황을 몹시 좋아하죠. 파라비치니 제 이름입니다. 우린 라이스톤이에요. 라이프톤 부부. 여기 몽크스웰 매너 여인숙이라 그러셨죠? 이름 좋습니다. 몽크스웰 매너 여인숙. 훌륭해요. 파라비치니 웃으며 난로로 걸어간다. 몰리 가일즈를 쳐다본다. 두 사람 불안하게 파라비치니를 보는데 막이 됩니다. 다음날 오후 막이 오르며 눈은 그쳐 있으나 창밖으로 창 높이까지 쌓인 눈이 보인다. 메카프 소령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고 미세스 보일 난로 앞에 오른쪽 안락 의자에 앉아 무릎에 쿠션을 놓고 글을 쓴다. 이건 사기라니까요. 근거가 없는 광고였어요. 도대체 개업하는 애 들어올 맹꽁이 같은 님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일에든 처음은 있는 법 아니요. 오늘 아침 식사는 일품이었어. 커피 맛도 최고고. 스크램블 에그에 홈메이드 마멜레이드.
귀여운 여주인 혼자서 그걸 다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보시죠. 서툴은 아마추어 솜씨죠. 정식 요리사를 둬야죠. 점심도 근사했지. 고기 덩어리가 너무 컸어요. 묘하게 감칠맛이 있었어. 붉은 포도주를 살짝 넣었단 말이야. 오늘 밤엔 파이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지. 아, 조금도 뜨뜻하지 않아요. 침대도 아주 푹신하던데 적어도 내 제자린 그랬어요. 부인께서도 편히 주무셨을 텐데. 그럭저럭 잘만 했죠. 제일 좋은 침대가 있는 제일 좋은 방이 왜 그상한 젊은이 처지가 됐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보다 앞서오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온 손님께 제일 좋은 방이 간 거죠. 광고를 볼 때 저는 아주 다른 집을 상상했어요. 편지를 쓸 수 있는 아는 방에 브릿지 등 여러 게임할 수 있는 이것보다 훨씬 널찍한 방. 노처녀의 취미죠. 네? 뭐라고 하셨죠? 네. 저도 그런 방은 상상이 간다는 뜻입니다. 크리스토퍼 눈에 띄지 않게 계단으로부터 내려온다. 솔직한 얘기인데 전 도저히 여기 오래 못 있겠어요. 그럼요. 오래 계시려고 생각했던가 본데 오산이죠. 정말 알 수 없는 젊은이에요. 정신적으로 균형이 안 잡힌 어딘가 모자라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몰리 오른쪽 후면 마취로 등장. 가야지. 왜 그래? 뒷문 앞에 니좀 치우세요. 나갈게. 제가 도와드리죠. 운동치곤 최고예요. 건강해졌죠. 맥가프 소령 퇴장. 갈즈 계단에서 내려와 가로질러 오른쪽 후면으로 퇴장. 몰리 털이개와 진공 청소기를 들고 다시 들어와 홀을 건너가 2층으로 뛰어간다. 계단에 내려오는 케이스웰 양과 마주친다.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몰리 퇴장, 미스 케이스웰 중앙으로 천천히 나온다. 정말 알 수 없는 여자야. 집안일을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집안 소재집은 아침에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마룻바닥 청소를 객실 한가운데로 온통 휘두르고 다니다니. 이 집엔 뒷계단도 없나요? 왜요? 아주 멋진 뒷계단이 있죠. 불이 있다는 건 다행인 일이에요. 따로 계단이 있는데도 왜 사용 안 하실까? 아무튼 다 늦게 청소한다고 법석을 들이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점심 준비하느라 바빴겠죠. 얼렁뚱땅 손님을 대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식 요리사가 있었어야 해요. 사람 구하는 게 더 어려운 게 요즘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노동자들이 제 의미를 찾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그런 주장은 없어요. 전 붉은색이 아니죠. 희미한 분홍색이랄까요? 정치엔 관심 없어요. 전 쭉 해외에서 지냈죠. 해외가 살기 편할 거예요. 적어도 영국 주부처럼 청소를 손수할 필요는 없죠.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게 슬픈 일이에요. 옛날이 좋았죠. 오죽했으면 작년에 집을 아주 팔아버렸으니까요. 내 집 관리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호텔이나 여인숙이 오히려 살기 편하죠. 맞았어요. 몇 가지 생활 고민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방편이죠. 영국에는 오래 계실 생각인가요? 두고 봐야겠어요. 사업 처음 건데 끝나면 곧 돌아가야죠. 프랑스로 가십니까? 아니요. 이태리에? 아니요. 미세스 보일 궁금하다는 듯 쳐다보는데 미스 케이스웰 반응이 없다. 미세스 보일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미스 케이스웰 미세스 보일을 보며 갸릇하게 웃으며 라디오 쪽으로 가 켠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가 점점 볼륨을 높인다. 제발 부탁인데 그 소리 좀 낮출 수 없을까요? 편지 쓰는데 라디오 소리가 나는 건 진짜 질색이에요. 아 그러세요? 지금 꼭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 저쪽에 편지 쓰기 꼭 좋은 책상이 있는데 알아요. 이 방이 훨씬 따뜻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물론 여기가 훨씬 따뜻하죠. 미세스 보일 잠깐 노래 보다가 일어서서 도서실로 퇴장. 케이스웰 싱글거리며 소파 테이블로 피던 담배를 끈다. 그리고 무대 후면으로 가 차 테이블로 잡지를 꺼낸다. 고약한 심술꾼인데 미안하지만 나도 고약한 심술꾼이죠. 크리스토퍼 도서실 문으로 들어와 왼쪽 정면으로 나온다. 오호 저 뒤는 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차오 부인은 내가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는 일상을 듣고 노려보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케이스웰. 죄송해요. 저걸 좀 줄이세요. 됐습니까? 그만하면 충분해요. 충분하다뇨? 쫓아내기 말이에요. 그 여자? 제일 편한 의자를 항상 독차지하길래 제주 좀 튀었죠. 자리 뺏기도 간단한데요. 여기서 몰아내셨다 그 말씀이군요. 브라보! 반갑습니다. 저도 저 여자가 싫어요. 우리 깨를 키웁시다. 자꾸만 저 여자 괴롭혀서 여기 아주 떠나버리도록. 길을
뚫어야죠. 불가능해요. 눈이 녹으면 눈이 녹으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요. 그건 분명합니다. 눈은 아름답죠? 저렇게 깨끗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하얀 눈을 보면 전 풍선처럼 가벼운 기분이 되어 모든 걸 깡그리 잊어버려요. 전 그 반대예요. 자이랑요. 전 생각이 나요. 뭐가요? 겨울에도 물병이 꽁꽁 얼어붙는 찬바람이 도는 침실, 동상으로 찢겨진 피, 푸르는 손발, 누더기 담는 가짜, 추위와 굶주림에 무서워 떠날 때. 아니 여보세요. 당신이 비관주의자시군요. 아니면 소설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저를 소설가로 보시지 않았나요? 그럼 소설을 쓰세요. 아니요.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잡지를 얼굴 앞으로 든다. 크리스토퍼 의심적인 시선을 던지고 왼쪽으로 건너가 라디오를 크게 틀고 응접실로 퇴장. 전화가 울린다. 몰리 계단으로 뛰어와 내려와 전화 쪽으로 간다. 털이개를 손에 들었다. 네? 모커스의 매너 열일속인데요? 뭐라고요? 미스터 랄스톤은 지금 전화 받기가 좀 곤란한데요. 전 미세스 랄스톤이에요. 어디시라고요? 버크셔이어 경찰국. 네네. 그렇지만 호급이 생사님, 지금 사람을 보내다뇨?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기 어떻게 와요? 눈 때문에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지 않았어요? 길은 막혔어요. 한 발자국도 도저히 방법이 없을 텐데요. 네, 이해는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보세요? 가을질 오른쪽 후면으로 오버코트를 입고 등장. 코트를 벗어 객실 안에 걸어 들어온다. 몰리 살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어디 있지? 가일진, 전화가 왔었어요. 경찰국에서. 경찰하고 문제가 생기다뇨? 허가없이 술을 파는 건 아니죠? 미스 케이스웰 왼쪽 후면으로 퇴장. 사람을 보는데요. 경찰관인지 뭔지 상사라고 그랬어요. 이 파국에 여기를 어떻게 와? 걱정할 것도 없어. 저도 그 말을 했지만 꼭 보게 됐대요.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설차도 못 기어다니는 판에 도대체 욕은 뭐래? 제 얘기 들을 틈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똑똑히 읽어들었나요? 트로트 상사의 지시에 일진조 복종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고요. 무슨 일일까요? 이상하죠?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지? 집을 올토에서 들여온 나일론이 말썽생겼을까요? 전신 연락이 있었잖아. 그래요. 그 정도 아직도 부엌 사는 서랍이 있어요. 며칠 전에 하마터면 차가 부딪힐 뻔했었지만 그때 분명히 상대방이 실수였어. 틀림없이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긴 있나봐요. 이 집 개업하고 상관될지도 몰라. 보건사회복지부인지 어딘지 몰라도 당국의 규칙을 어긴 게 있나봐. 요즘 세상에 걸핏하다간 걸려들기 쉽지. 아무래도 일을 괜히 걸렸나봐요. 첫날부터 날씨가 이렇죠. 손님들도 저기압이죠. 음식도 통조림만 써야 되고 모처럼 사는 게 제가 좀 모자라겠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석탄도 충분히 넣어놓고 나무도 잔뜩 갖고 왔지. 불은 걱정 안 해도 돼. 닭장도 다 살폈어. 보일러실에 가서 불쑤시개를 더 빠게 놓을까 해. 그런데 몰리 생각해봐. 위험을 무릅쓰고 형사를 보내다니. 심각한 일인 것 같지? 긴급하고 중대한 사례가. 가을질 몰리 서로 불안하게 쳐다본다. 미세스 보일 도서실에서 들어온다. 여기 계셨군요. 미스터 랄스톤. 도서실의 스팀은 어떻게 된 거죠? 얼어 죽겠어요. 죄송합니다. 땔감이 불충분해서. 일주일에 7기니를 내고 있어요. 7기니를 내면서까지 동태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가보죠. 그 방에도 불을 지피겠습니다. 가을질 오른쪽 후면 아치로 퇴장. 몰리 아치까지 뒤따라간다. 미세스 랄스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 손님 젊은 친구 말이에요. 그 친구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태도나 생김새나 그 넥타이 보셨어요? 머리 또 왜 그렇죠? 빚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나 보던데. 아주 똑똑하고 유명한 청년 건축기사예요. 뭐라고요? 크리스토퍼 렌은 건축기사예요. 이봐요. 나도 크리스토퍼 렌에 관해서 잘 알아요. 성 바오로의 집을 지은 위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란 윗사람을 무식하게 보는 습관이 있어서 탈이란 말이야. 저는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젊은 사람 이름이 크리스토퍼 렌이에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래요. 아들이 훌륭한 건축기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꿈이 실현된 거죠. 비슷하게나마 아무튼 건축기사는 건축기사 아닐까요?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군. 내가 이 집 주인이라면 그 사람 몇 가지 꼭 물어볼 게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 신분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나요? 제가 부인에 관해 알고 있는 것만큼은 알고 있죠.
일주일에 2분 다 7개월을 내게 되었다는 사실만입니다. 그 이상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느 손님의 인상이 좋다든가 좋지 않다든가 하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당신은 경험이 없는 데다가 나이까지 어려요. 나이 든 사람의 충고쯤은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법이에요. 나중에 예약도 없이 갑자기 뛰어든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라면? 선약이 없었잖아요. 여행사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건 법에도 있어요. 그런 상식쯤은 알고 계셔야 될 텐데. 내가 알아야 된다니. 법정에 판사라도 된 기분이신가요? 내 얘긴 간단해요. 이 파라비침인지 뭔지 아는 작자가 조심하십시오. 호랑이 얘기를 하면 호랑이가 나타나고 귀신 얘기를 하면 귀신이 나타나죠. 보일 펄떡. 언제 들어왔죠? 살짝 들어왔죠. 발 뒤꿈치를 들고 제가 들어오는 걸 남에게 알리기 싫으면 전 항상 이렇게 하죠. 절대로 눈치를 못 채죠. 전 이 게임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우리 집 귀여운 여주인님, 편지를 빨리 써야 되겠는데 은즉씨는 좀 따뜻할까? 미세스 보일 왼쪽 전면 응접실 문으로 퇴장. 몰리 문까지 보일을 따라간다. 매력적인 마담, 얼굴의 그림자는 웬일이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두가 눈 때문이에요. 그래요. 문제는 눈이죠. 눈만 안 왔으면 일은 잘 될 텐데. 그래요. 모든 게 잘 됐을 텐데. 무슨 뜻이죠? 아닙니다. 부인께서 아직 모르시는 게 많아요. 첫째로 여인숙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도 자신이 없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해볼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좋아요. 전 그런 대로 요리는 좀 할 줄 알고. 아, 거기엔 두말할 여지가 없죠.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예요. 한 가지 충고해드릴까요? 미세스 랄스턴? 당신과 당신 남편은 사람을 너무 잘 믿나 본데 이 손님들에 관해선 잘 아나요? 신분 증명서나 신원 보증서라도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요? 제 생각엔 손님이랑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 집 지붕 아래서 며칠 밤을 잘 사람인데 조금은 알아두는 게 현명하죠.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눈보라 때문에 차가 막혔다고 했죠? 갑자기 길이 막혀서 이 집문을 두드린 거라고요. 저를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전 도둑일지 몰라요. 강도일 수도 있죠. 수사국에서 지금 열심히 수배 중인 강적인 살인마.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미세스 보일 응접실에서 나온다. 몰리 차 테이블 쪽으로 중앙 후면으로 간다. 응접실에서 소리 시려 편지를 못 쓰겠어요. 여기 앉아서 써야 되겠어요. 부인을 위해 불을 받으리죠. 메카프 소령 아치문을 통해 오른쪽 후면으로 들어온다. 미세스 랄스턴, 주인 양반이 어디 계시죠? 저쪽 현관방에서 파이프가 터진 것 같은데. 맙소사, 오늘은 왜 이러죠? 형사가 오되질 않나, 파이프가 터지질 않나. 형사요? 뭐라고요? 형사요? 방금 전화 왔었어요. 일요일 형사를 파견한다고요. 가을제 통나무가 든 통을 가게 좀 보려가지 아, 욕심이 많네. 갈로 쳐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네. 갈지. 가지 나왔다요. 땔감 나무가 이렇게 무거워서야. 그런데도 값은 더 비싸니.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형사가 이 일을 온다고요? 무슨 이유죠? 아, 그거라면 문제 삼을 필요 없죠.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못 올 거니까요. 눈높이가 못돼도 5피트는 넘을 텐데 거리는 완전히 통행 금지예요. 아무도 여길 출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파라비치니 씨, 저 잠깐만 이것 좀 내려놓읍시다. 파라비친이 벽난로 앞으로 나온다. 창문을 두드리는 예리한 노크 소리 3번을 들리며 트로터 상사의 얼굴에 유리창 앞부터 안을 들여다본다. 몰리 짧은 비명을 지르며 유리창을 가리킨다. 가을즈 건너가서 창을 연다. 트로터 상사는 약간 코크니 억양으로 섞여 말하는 상식적으로 생긴 젊은이다. 미스터 랄스턴, 네. 처음 뵙겠습니다. 좋아. 그 샤이아 근처구로 터득했는 수사관의 트로트 간단히. 나이스. 간단히 말해서 탐정이죠. 진짜 터져가지고. 이 스킬 볼 데가 없을까요? 문을 열어드릴 테니 뒤로 돌아서 손님만 들어오시죠. 감사합니다. 창문을 열어놓은 채 오른쪽 후면 현관문으로 나간다. 보일.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경찰들은 스키나 배우로 겨울을 즐기죠. 몰리 차 테이블 아래에서 창문으로 가로질러 간다. 경찰을 왜 불렀죠? 왜 아픈데 갑자기? 잘해주셨어. 크리스.
크리스토퍼 왼쪽 응접실로 나온다. 소파 왼쪽으로 간다. 하르비 팀이 차 테이블 오른쪽으로 간다. 그 사람 누굽니까? 어디서 온 사람이죠? 응접실 창문을 스킬 타고 지나갔어요. 눈 위를 휘파람을 불듯이 즐거운 기분으로 감정이 풍부해 보이는데요. 못 믿으시겠지만 그 사람이 형사예요. 스키를 타는. 가을제 트로터 현관으로 들어온다. 트로터는 스키를 벗어 손을 들고 있다. 크리스토퍼 제가 할게요 지금부터. 저 인디 수사대 트로터 상사. 안녕들 하십니까? 그날 어떻게 벌써 상사가 되셨죠? 그보단 나이가 많죠. 형사이신데 가정이 아주 풍부해 보여요. 저 뒷계단 아래 스키를 두죠. 가을제 트로터 모두 공연 앞으로 퇴. 저 전화 좀 써도 될까요? 네, 제가 할까요? 네. 그 형사 끓이는 데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전 항상 경찰관에게 호기심을 가졌었죠. 고립인 사람들이지. 천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여보세요. 미스터 랄스톤. 전화가 안 되는데요. 불통이에요. 30분 전만 해도 됐었는데요. 눈 때문에 끊겼군요. 외부와는 일제 연락 두절, 전화까지 끊겼어요. 재밌게 돼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오. 그래요. 아, 저 혼자 즐기는 일종의 수작이에요. 귀를 기울이시라. 기성의 나팔 소리, 명탐정 아르센 루팡의 발자국. 트로터 오른쪽 후면 아치로 들어온다. 가일즈 뒤따라 들어온다. 트로터 중앙 정면으로 가고 가일즈 소파 테이블 왼쪽에 합니다. 자, 이제 업무를 수행할까요? 미스터 랄스톤, 미세스 랄스톤. 우리 둘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도서실로 가실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있으면 시간이 훨씬 절약되죠. 이 테이블에 앉아도 괜찮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얘기해주세요.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냐고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미세스 랄스톤. 성격이 다르죠. 오히려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나 할까요? 경찰이 뭐요? 미세스 리온의 죽음과 관련된 거죠. 이번 달 15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 런던 칼버 스트리트 24번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신문이나 방송을 들으셨겠죠? 네, 방송을 들었어요. 여자를 목을 비틀어 죽였대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첫째,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모린 리온이라는 여자를 혹시 전부터 알고 있었나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모를지도 모르죠. 리온은 가명이니까요. 전과자로 수사국의 신문도 보던 데 있으니까 신분은 어렵지 않게 밝혔죠. 본명은 모린 스태닝, 아버지는 농부 존 스태닝.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롱리지 농장에 살고 있었죠. 롱리지 농장이요? 그 어린아이들이 네, 그 유명했던 롱리지 농장 사건에 세 명의 아이들. 그렇습니다. 코리가 형제들이었죠. 양부모를 원한다고 광고와 함께 법정 안에 세워진 두 형제와 한 명의 어머니. 결국 롱리지 농장의 스태닝 부부가 입양을 했죠. 한 아이는 죽었죠. 영양 실조, 과로, 학대 등이 이유였어요.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큰 사건이었죠.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어요. 스태닝 부부는 바로 재판을 받고 투옥됐죠. 미세스 스태닝은 자기 형기를 마치고 석방이 되었어요. 그날이 바로 어제죠. 그리고 석방되던 바로 그날, 그러니까 어저께 미세스 스태닝은 칼버 스트리트 24번지에서 목이 뒤틀린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온 이유입니다, 부인. 사건 현장에서 수첩이 발견됐어요. 그 수첩에는 두 군데의 주소가 적혀 있었죠. 하나는 칼버 스트리트 24번지, 또 하나는 몽커스웨어 매너. 바로 이 집 주소였습니다. 거기서 우리 집 주소가 왜 나옵니까? 참 이상합니다. 스코틀랜드 법정으로부터 이 정보를 입수한 보그벤 경감이 저에게 즉각 출발하라는 명령을 내려도 바로 그 이유죠. 이 집이 혹은 이 집 주인이 혹은 이 집 손님 중에 누군가 롱리지 농장 사건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를 알아내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랬다면 그건 완전히 우연이었을 겁니다. 호그의 경감은 우연이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안 하십니다. 경감께서 직접 출두하실 계획이었지만 교통이 두절되는 바람에 부득이 스키에 능한 제가 대신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저택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관해 세밀한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전화로 연락을 취할 것과 이 저택의 안전을 위해 가장 적당한 처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죠. 이 저택의 안전이면요. 우리 집에 위험하다는 거죠? 설마 이 안에 누가 살해당할 거라도.
살갈 건 남친 아니겠죠? 숙녀분들은 놀래켜 주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게 위험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죠? 그 이유를 밝히려고 제가 온 겁니다. 모두가 터무니없는 미친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사태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넌센스예요. 어떠지예요? 약간 억지를 쓰는 감이 드는데요. 아무튼 재밌는 일이 시작됩니다.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그게 전부인가요? 아, 한 가지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수첩에 말입니다. 주소 밑에 3마리 생쥐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시체 위에 이것은 첫째 생쥐야 라고 적힌 종이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종이에는 글자를 쓴 밑에 생쥐 3마리를 그려놓았더군요. 또 그 밑에는 악보까지 그려놨어요. 곡은 3마리의 눈먼 생쥐들. 그 동요 그대로 있어요. 그 노래 아시죠? 3마리 눈먼 생쥐들. 제 말이 눈먼 생쥐들을 잘도 뛰네 잘도 고만 흘러가지 쭉 잘도 뛰어가 무서워요. 범인이네. 괜찮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두 생명인데 한 애가 일찍 죽었다고 했죠. 네, 제일 막내가 죽었죠. 11살에. 다른 애들은 그 후 어떻게 됐죠? 걔 집에는 다른 집에 양녀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죠. 큰 아이는 지금 22이 됐을 텐데 군대에서 쫓겨난 이후 소식이 끊겼죠. 군의관의 네, 군의관의 진단 결과로 정신분열증 환자임이 분명해졌으니까요. 머리가 좀 이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세스 린. 보니까 미세스 스텔링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광적인 살인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누굴 죽이려고 한다. 그렇지만 죽일 이유는 뭐죠? 미쳤다잖아. 제가 밝혀내려는 기필된 진상입니다. 경감 말씀대로 기필과 모종에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대답하시오 미스터 럴스턴. 당신은 롱리지 농장 케이스와 절대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부인께서도 대답을. 저도 관계 없습니다. 가인들은 우리 집에 한 명도 없어요. 부엌에 있을 거니까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괜찮습니다. 모두 이름 좀 대주실까요? 말도 안 되는 수작이에요. 우린 단지 이 호텔 손님이에요. 어저께 도착했어요. 이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턱이 없죠. 예약을 하고 들어오셨죠?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죠? 네, 그래요. 한 사람만 빼놓고 미스터 파라디친입니다. 눈보라 때문에 차가 막혔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으로는 당신들 중에 누구 하나를 붙잡는 사람이 당신이 여기 오도록 되어 있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밝혀내야만 합니다. 급히 알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롱리지 농장 케이스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들 마세요. 이 중에 누구 하나가 위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경찰은 그 사람을 위험에서 구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면 오히려 당신이 위태롭게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한 사람씩 물어보겠습니다. 우연히 이 집에 오게 되셨다고요? 미스터 파라디친입니다. 경찰관님.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농장 사건에 관해서도 금시초문입니다. 전 이방인이에요. 이 지방에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까닭이 없죠. 미세스? 도일입니다. 이건 모욕이에요. 그런 수치스러운 사건에 내가 관계가 되느냐고요? 예의를 지켜요. 미스? 케이스웰, 레슬리 케이스웰 롱리치 농장에 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성함은? 메카프 소령입니다. 당시 신문에 난 걸 읽었습니다. 그때 전 에딘버러에 근무 중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바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까? 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살해돼도 그건 바로 당신들 잘못입니다. 미스터 럴스톤, 집을 한번 들러볼까요? 트로트 가을즈와 함께 오른쪽 풍면으로 퇴장한 파라비치 창문 밑에 합니다. 흥미진진한 멜로드라마. 그 형사 얼굴 보셨어요? 어쩜 그렇게 근사하죠? 꼭 배우 같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경찰관을 존경했죠. 강직과 근엄의 대표죠. 이 사건은 스릴 만점인데죠. 3마리 눈먼 생쥐들? 목조가 어떻죠? 제정신이에요? 왜?
싫으세요? 시그널 뮤직이죠. 살인의 전주곡 상상해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당신은 미쳤군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쳐요. 아니 왜? 이 노래가 싫으세요? 그렇다면 잠깐 믿어보세요. 실감나게 해드리죠. 일어서 기어와서 당신의 몸을 살짝 누르면 그만! 그만하지 크리스토퍼. 농담치곤 심해. 결국 농담이 아니란 증거지. 그럴까요? 메카프 소련님 광인의 농담이에요. 무시무시하죠? 당신들 얼굴 좀 보시죠. 아주 버릇이 고약한 정신병자야. 몰리 오른쪽 정면 식당으로 들어와 문 옆에 선다. 무슨 소리예요? 이따가 들으시죠. 이 진짜 노래 있어. 뭐 세 뭐지? 마리. 세장기 정신이 뭐랄까. 맞구나. 가을은 어디죠? 검찰관님의 집안 순서를 안내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젊은 건축 기사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여줬어요.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약간은 다 그런 증세가 있던데 크면 나아질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시겠죠. 당연하죠. 무슨 말씀이시죠? 롱리지 농장 케이스와 관계가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 당신은 그 사건을 담당한 판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롱리지 동장에서 새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한 게 누구죠? 사실이에요, 메카프 수령. 그렇지만 저에게 책임은 없어요. 사회사업가들로부터 보고서가 들어왔고 그 보고에 의하면 농립지 사람들은 아주 선량한 부부였어요. 아기가 없어 양자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만하면 훌륭한 조건이었죠. 달걀과 신선한 물과 풍부한 공기 좋은 농장 생활. 때리고 굶기고 흡수화시킨 극악무도한 농꾼. 제가 알 도리가 없었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사건은 점점 재밌어 가는군요. 이거야말로 대단한 구경거리인데요. 파란색이 웃으며 왼쪽 정자승 역시도 대장 몰리 소파 오른쪽으로. 저 사람은 지긋지긋해요. 저 사람 어디서 왔어요? 몰리 몰라. 몰라요. 건달 사기꾼 같아요. 변장을 하고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립스틱을 바르고 얼굴에 붓칠도 했어요. 비위 안 맞는 사람이야. 이미 나이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마을이 소년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요. 전 나가서 나무를 더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겨우 4시인데 밖은 벌써 어두워졌네요. 불 켜야 되겠죠? 훨씬 낫군요. 뒤는 도사갑니다. 펜이 어디 갔지? 소름 끼치는 곡이에요. 왜? 이 노래가 싫으세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나잖아요. 어른 시절이 불행했나요? 아니요, 행복했어요. 다행이시군요. 왜요? 전- 시절이 전 불행했죠. 괜히 물어봤군요. 뭐 다 지난 일인걸요. 옛날이란 곧 잊어버리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나요? 어렸을 때 경험이 살아가는 동안 제일 큰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심리학자들 얘기죠. 말하고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 전 심리학자니 정신분석 의사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은 항상 멀리하죠. 그런 병원을 안 찾는 건 잘하셨어요. 모두 엉터리예요. 인생이란 자기 나름이에요. 앞만 보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래도 자꾸 과거가 돌이켜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의지에 달렸죠. 그럴지도 모르죠. 분명히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불쑥 과거를 몰고 오는 사건이 생기죠. 그럴 때 말려들지 마세요. 버티고 등을 돌리세요. 그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좀 잘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잘못인 게 분명해요. 똑바로 대결하는 게 정당할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전 가끔 내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가 아닌 어느 일도 지금의 저를 좌우할 수는 없죠. 물론 제가 필요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다르죠. 네, 2층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트로터 열려진 식당 문을 본다. 건너가 식당으로 퇴장. 오른쪽 아치 문으로 다시 등장. 미스 케이스웰 식당으로 문을 열어놓은 채 퇴장한다. 몰리 일어서서 쿠션 등을 정리하고 커튼 쪽으로 간다. 가일즈 몰리 왼쪽으로 온다. 트로터 왼쪽 정면을 가로질러 옵니다. 여기 응접실엔 뭐가 있죠? 문이 열리자 피아노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트로터 응접실로 퇴장 문을 닫는다.
그 왼쪽 후면 문에 나타난다. 그 문 좀 닫아주실까요? 바람이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방안을 살펴봐야 해서. 트로타 방문을 닫고 계단으로 퇴자. 몰리 중앙 안락 의자로 온다. 몰리,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트로타 계단에 다시 나온다. 자, 집의 점검은 끝났습니다. 이상한 데는 없습니다. 호흡의 경감께 1차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서워. 그 뭐지 이거 좀 길어서 뭐 파트 읽고 좀 응. 5분 쉬는 게 어떨까? 막까지만 가고. 이제 중간이야? 어. 아직 죽어야 53 아닌데? 페이지야. 그러니까 좀 넘어가면 제 2막 1막까지가 끝났어요. 1막 끝나면 시죠. 와, 역시 이거 장기간이네. 통화가 안 됩니다. 전화가 불통이에요. 뭐라고요? 언제부터죠? 복잡하지 직후죠. 너무 소중해 전화를 쓰시려고 했는데. 그전엔 됐었죠. 호흡의 경감이 이쪽에 전화하셨을 때 네. 그러니까 그 후에 전화선이 어떻게 됐나 봐요. 돈 때문에. 이상한 일입니다. 누가 끊었는지도 알 수 없죠. 끊다뇨. 누가 감히 그런 짓을? 미스터 랄스톤, 이 손님들에 관해 얼만큼 알고 있죠? 사실은 아는 바 없습니다. 미세스 보일은 모음마우스 호텔에서 편지를 보냈고 웹값 소료는 리밍턴. 크리스토퍼 레는 햄스텐드에서 디스케스는 갱슈턴 사이 호텔에서 편지들을 보냈어요. 파라비치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젯밤 눈길이 막혀 우연히 오셨죠. 모두들 신분증이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증명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런 게 별로 대단치는 않죠. 빠밤. 이 미치광이 살인마가 여길 들어와서 우리 중에 누굴 하나 죽이려 한데도 우리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눈이 녹기 전엔 아무도 여기 올 수 없을 테니까요. 그건 그렇죠. 만일 그 사람이 이미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미 여기 와 있다고요? 왜 놀라시죠? 이 사람들은 모두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미세스 스태닝피셀 사건이 있은 지 몇 시간 후죠. 여기까지 올 시간은 충분했죠. 그렇지만 미스터 파라비치니를 제외하고 모두 예약이 돼서 오신 분들인데요. 다를 게 없죠. 이 사건들은 계획적이니까요. 살인 사건들이요? 피살자는 한 명이었잖아요. 칼버 스트리트에서 또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두 번째 살인은 여기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막자는 거 아니에요? 계획적인 장소는 바로 이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 진짜 같지가 않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걸요. 런던에서 범인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다고요? 중키에 특징 없는 체구, 검정색 오버코트, 부드러운 털모자, 얼굴은 머플러로 가려져 있고 있었죠. 저기에만 해도 지금 검정색 오버코트가 3개 걸려있군요. 그중 하나는 당신 거겠죠? 미스터 랄스턴. 부드러운 털모자도 3개. 믿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전화 때문에 큰일인데요. 만일 범인의 소행이라면 부엌이가 채소를 다듬만 했어요. 몰리 오른쪽 후면 아치로 퇴자. 가이드 중앙 빨간 의자로부터 몰리의 장갑을 짚는다. 멍하게 뜻없이 집어들었다가 손에 껴본다. 장갑에서 런던 버스표를 꺼낸다. 뚫어져라 본다. 몰리가 나가는 곳을 본다. 다시 표를 본다. 연결된 선이 있나요? 아, 미안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이 전화에 연결된 선이 또 있냐고요? 네, 이 친구 침실에. 가서 시험 좀 해주시겠어요? 가이드는 장갑과 버스표를 들고 얼떨떨해서 2층으로 간다. 트로터 창문 쪽으로 줄을 따라간다. 커튼을 제끼고 창문을 연다. 전화줄을 열심히 찾는다. 우측 후면 아치로 나간다. 횃불을 들고 들어온다. 창문으로 뛰어넘는다. 줄을 찾느라 허리를 굽힌다. 더 이상 안 보인다. 밖은 이제 완전히 캄캄하다. 미세스 보일 왼쪽 후면 도서실에서 들어온다. 몸을 떨며 열려진 창문을 본다. 창문을 누가 열어놨지?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닫는다. 난로 쪽으로 통나무를 집어넣는다. 라디오로 가서 킨다. 차 테이블로 가서 잡지를 들고 본다. 라디오에서 음악 프로그램이 나온다. 미세스 보일 얼굴을 찡그리고 라디오로 가서 다른 방송을 돌린다. 공포의 역학이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에 작동되는 효과를 아주 세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방 안에 혼자 있다고 합시다. 어두컴컴한 저녁, 당신 뒤로 슬쩍 문이 열리고 당신이었군요. 라디오가 들을 게 없네요. 아니
왜 이러시죠? 불을 왜 끄세요? 라디오 볼륨이 끝까지 울린다. 라디오 소리에 섞여 비틀거리며 숨 막히는 악 하는 소리 미세스 보일 쓰러진다. 몰리 오른쪽 후면 아치로 들어온다.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다. 왜 이렇게 캄캄하죠? 무슨 소리였죠? 오른쪽 후면 스위치를 올린다. 라디오 줄여둔다. 그리고 미세스 보일의 시체가 목에 비틀려 소파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다. 비명을 지르는데 막이 빨리 내렸어. 네, 보일이 이제 장난은 전과 같다. 막이 오르면 미세스 보일의 시체는 옮겨지고 모두들 방 안에 모였다. 토로토는 차 테이블의 오른쪽에 앉아있다. 몰리는 차 테이블의 오른쪽 끝에 서 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앉아있다. 메카트 소령은 오른쪽 큰 안락 의자에, 크리스토퍼는 책상 의자에, 가일즈는 왼쪽 계단에, 미스 케이스웰은 소파 오른쪽 끝에, 하라비치니는 왼쪽 끝에 앉아있다. 자, 미세스 라이스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을 해봐요. 생각이 안 나요. 마치 돌멩이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온통 멍해졌어요. 당신이 가기 직전 미세스 보일이 기사를 당했어요. 당신은 부엌에서 나왔죠. 이 방에 오는 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나요? 누굴 보지 못했나요? 아니요. 아무 소리도. 라디오만 요란스럽게 떠들어댔죠. 누가 그렇게 크게 틀어놨는지도 전 몰랐어요. 라디오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는 일체 들을 수가 없었죠. 그놈의 계획이죠. 살인자는 여자일지도 몰라요. 전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어요. 들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범인이 저쪽으로 나갔다면 왼쪽을 살짝 올라갔거나 식당으로 들어갔거나. 잘 모르겠어요. 문이 삐걱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부엌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문이었죠?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미세스 라이스톤. 잘 생각을 해보세요. 2층 문이었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들렸나요? 왼쪽? 모르겠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모르겠다고. 무슨 소리가 났는지도 사실은 분명치가 않단 말이에요. 가일즈. 도와달라잖아. 몰리를 왜 괴롭히시죠? 모르겠다잖아요. 안 들려요? 살인사건을 취조 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제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제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세스 보일은 저에게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전부가 부정적인 태도로 나왔죠. 미세스 보일은 순식간에 시체로 변했습니다.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살인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 일어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야 간단하죠. 눈이 먼 생쥐는 3마리였으니까요.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나요? 그렇지만 무슨 관련이 있어야죠. 롱리치 케이스와 조금이라도 상관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그 실마리를 찾자는 게 아닙니까? 세 번째 살인이 꼭 여기서 일어나야 한다는 이유는 없어요. 그것도 간단히 대답할 수 있죠. 우리가 입선 수첩에는 주소가 2군데만 적혀 있었고 칼버 스트리트 24번지에서야 희생자는 1명 이상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여기 몽크스웰 매너는 길거리보다 훨씬 가능성이 많죠. 넌센스예요. 롱리치 케이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2사람씩이나 우연히 이 호텔을 찾아왔을 거라는 건 억측이에요. 우연이 아닐 수도 있죠.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미스 케이스웰. 자, 미세스 보일이 탈퇴했을 때 여러분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미세스 라이스톤의 진술은 끝났습니다.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었다고 했습니다. 부엌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 저 문을 통해 이 객실로 들어왔고 그때 라디오는 크게 울렸고 방안은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전등 스위치를 돌렸고 시체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맞아요. 저 비명을 질렀어요. 소리 질렀죠. 잠시 후 여러분들이 몰려왔고요. 그래요. 당신의 말대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각기 다른 방향에서 거진 비슷한 순간에 모두를 보였죠. 제가 저 창문으로 전화줄을 따라갔을 때 미스터 라이스톤 당신은 당신과 당신 부인이 함께 쓴다는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연결 전화를 시험해 보시겠다고요? 미세스 라이스톤이 비명을 울렸을 때 어디에 계시죠? 침실에 있었죠. 그 전화도 불통이길래 전화줄이 끊긴 자국이 있나 창밖을 내다봤죠.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창문을 다시 닫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몰리의 비명소리가 들리군요. 전 이내 뛰어내려왔습니다. 침실에 꽤 오래 있는 것 같은데 별로. 그 조그만 행동을 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렸을 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사실은 생각할 게 좀 있었죠. 좋습니다. 다음은 미스터네. 사건 당시 어디 계시죠? 제가 크리스토퍼랑이죠? 네. 미세스 라이스톤을 도울까 해서 부엌에 갔었죠. 전 음식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 다음엔 2층 제 침실에 갔어요. 왜 갔죠? 자기 방에 가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제 얘긴 사람은 누구든지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기 위해서 침실로 가셨나요? 머리도 빗고 또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머리를 빗으려고요. 아무튼 그때 좀 침실에 있었어요. 거기서 미세스 라이스톤의 비명을 들었나요? 네, 비명을 듣고 곧 내려왔나요? 물론 이상한데요. 같이 2층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계단에서 미스터 라이스톤을 안 만났죠? 전 뒷계단으로 왔어요. 그 계단은 제 방과 가깝죠. 방에 올라갈 때도 뒷계단을 사용했나요? 올라가나요? 아니면 이리로 올라갔나요? 올라갈 때도 뒷계단을 사용했죠. 좋습니다. 미스터 파라비치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응접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쪽입니다. 검찰관님. 전 검찰관이 아닙니다. 상사예요. 미스터 파라비치니 당신이 피아노 치는 걸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었을 겁니다. 한 손가락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쳤으니까요. 세 달의 눈만 안 들으셨죠? 그 노래였나요? 네, 짧은 동료지만 어딘가 끌리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뜩해요. 무서운데. 그래도 곡은 머릿속에서 항상 뱅뱅 돌죠. 내가 피아노를 칠 때도 누군가가 휘파람을 불던데요. 휘파람을 불었다고요. 어디서? 확실하진 않지만 현관 쪽인 듯 했어요. 아니야, 계단인지도 몰라요. 아니야, 2층 어느 방인 것 같았어요. 누구죠? 누가 휘파람으로 노래를 불렀죠? 미스터 파라비치니 허위 진술은 이 판국에 곤란합니다. 천만에요, 검찰관님. 아차, 죄송합니다, 상사님. 전 거짓말은 안 합니다. 계속하십시오. 피아노를 치고 계셨다고요. 그 다음에 네, 한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라디오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거 있죠. 그리고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내 귀가 멍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미세스 라스톤의 비명이 들렸죠. 미스터 라이스톤은 2층에, 미스터 랜도 2층, 미스터 파라비치니는 응접실에. 미스 케이스웰 서재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편지를 쓰는 동안 무슨 소리가 안 들렸나요? 미세스 라스톤의 비명밖에는 그 전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비명을 들은 순간 어떻게 했죠? 이리로 왔어요. 곧장 왔나요? 네, 예, 미세스 라이스톤의 비명을 듣기 전에 쭉 편지를 쓰고 계셨다고요. 네. 서재 책상 위에 쓰다만 편지는 없던 것 같던데 이 방에 들어올 때 다 들고 왔어요. 보고 싶은 제스에게 친구입니까? 친척입니까? 그것까지 알아야 하나요? 알 필요 없겠죠.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옆방에서 살인이라도 한 듯 비명이 울렸다. 무슨 일인가 놀래서 뛰어나오는데 쓰다만 편지를 잘 접어 백 속에 넣은 후에 뛰쳐나왔다. 그때 그럴 경황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상사님 같으면 쓰다만 편지 내보내치고 허겁지겁 달려주나요? 재밌는 성격의 차이군요. 백하프 소령 지하실에 계셨다고요? 여기저기 집안을 살폈죠. 부엌 뒷계단 아래를 보니까 부서진 물건들이 잔뜩 있는 광이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까 옆으로 또 문이 있겠죠. 문을 열어봤죠. 계단이 몇 보이더군요. 그저 호기심이 생겨 내려가 봤어요. 지하실이 아주 좋던데요. 감사합니다. 정말 근사한 지하실이에요. 꼭 옛날 수도원의 지하실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이 저택의 이름이 몽크스웰인 것도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몽크스웰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느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고증학을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미세스 라이스톤의 진술에 의하면 문이 삐걱거리며 닫히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 문이 닫힌 거죠. 미세스 보이를 죽인 순간 범인은 미세스 라이스톤이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뒤로 문을 닫고 방 속으로 살짝 숨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물리 일어서서 전면으로 나와 조그만 안락의자에 앉는다. 방 안에 혹시 지문이 없을까요? 예, 뭐 지문이야 있겠지만 지문을 남길 바보는 없죠. 범인이란 치밀해서 미리 장갑을 끼든가 무슨 수단을 쓰기 마련이죠. 물론 상식적인 범인들의 계획이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실수를 저지르죠. 알지. 네, 정확하네. 알지. 제 얘기 들어주세요. 이건 완전 시간 낭비예요. 누구 한 사람이 이 사건의 담당은 저예요. 그렇지만 동기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회가 있었는지 조사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에게는 모두 살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 집의 계단은 둘입니다. 누구든지 한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다른 쪽 계단으로 내려올 수 있죠. 누구든지 부엌문으로 나가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저쪽 계단 및 마루장 문 밑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죠.
명백한 사실은 여러분은 사건 당시 하나같이 혼자 있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혐의자란 말입니까? 그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살인사건에서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혐의를 두는 게 첫 단계죠. 칼버 스트리트에서 그 여자를 죽인 범인을 잘 알고 있잖아요. 농장에 쓰던 세 아이 중에 제일 큰 아이라고 그러셨죠. 지금은 23살이 됐고 약간 정신 상태가 이상한 남자. 크리스토퍼 가는 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모두를 나를 의심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항상 나를 의심할까요? 제 편은 아무도 없어요. 전 여태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은 벌써 나를 범인으로 설정하기로 작정한 거죠. 전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건 박해예요. 가일즈, 크리스토퍼를 따라가다가 차 테이블의 왼쪽 끝에서 사인을 든다. 진정하게 젊은이, 진정해.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주세요. 네? 범인을 미리 설정할 수는 없죠. 크리스에게 분명히 말해주시죠? 체포하지 않겠다고요.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체포하려는 증거가 있어야 하죠. 아직 증거를 입수를 못했으니까요. 몰리, 제정신이야?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범인이 어떤 사람인가는 처음부터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죠. 신변 보장만 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체포돼야 되고 그러는 쪽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수사가 아닐까요? 가이즈, 잠깐만. 트로트 선생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좋습니다. 미세스 랄스톤, 다른 분들은 잠깐만 식당으로 가주실까요? 다르구나. 난 남아있겠어. 나가세요. 가이즈, 부탁이에요. 남아있겠다니까? 당신에게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 부탁이라니까요. 가일즈, 다른 사람들 뒤를 따라 오른쪽 전면으로 문을 열어놓지 나간다. 몰리 문을 닫는다. 트로터, 오른쪽 후면 앞치로 간다. 미세스 랄스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트로트 선생님, 미치광이 살인자가 틀림없이 농장의 세 아이 중 제일 큰 아이일까요? 그 추측이 정확할까요? 한 가지도 분명한 건 없죠. 판명된 사실은 세 가지. 첫째, 남편과 공모해서 세 아이를 핍박한 여인이 살해당했다. 둘째, 세 아이를 농장에 들어가도록 책임 주선을 한 판사가 살해를 당했다. 셋째는 경찰국에 연락할 전화선까지 끊긴 거죠. 그건 모르죠. 눈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전화선 계획적인 것이에요. 현관문 앞에서 끊어졌더군요. 제가 봤죠. 그랬군요. 앉으십시오, 미세스 랄스톤. 그렇지만 아까 얘기를 계속해요. 범인이 꼭 그 세 아이 중에 가능성이죠.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 백지에 가까운 연신 연령, 군대에서 쫓겨난 사실, 정신의사의 진단서 등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결론은 뻔하니까요. 알았어요. 그 모두가 크리스토퍼한테 어울린단 말이죠. 하지만 크리스토퍼가 범인이 아닐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새 아이들에게 친척은 없었나요? 어머니는 주정뱅이였고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다 곧 죽었어요. 아버지는 군인이었죠. 상사로 해외에서 입국을 했는데 아직 살아있다면 제대했을 겁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는 보고에 없나요? 없습니다.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물론 경찰에서야 모든 관련된 사실을 빼놓지 않고 조사합니다. 잡범들과 함께 투옥이 됐었다고 합시다. 감옥에서 풀려나 집에 와보니 아내는 죽었고 자식들은 세상이 경악해 하는 혹세를 당하다 못해 아들 하나는 결국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가련한 아버지는 그만 정신이 이상해진 나머지 복수를 결심했다. 추측이죠. 가능성이 많으니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범인은 중년, 아니 늙은 사람일지도 모르죠. 경찰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을 때 메카포 소령의 얼굴은 무섭게 변했었어요. 완전히 안색이 달라졌죠. 전 똑똑히 봤어요. 메카프 소련? 중년군인 메카포 소령은 겉보기엔 아주 정상적인 마음이 좋은 아저씨죠. 그렇지만 또 모르잖아요? 막 밑바닥에 도사리고 그러고. 그렇죠. 겉벌이와 따뜻한 사람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크리스토퍼만이 아니잖아요. 메카포 소령도. 또 다른 얘기는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을 때 미스터 파라비치는 들고 있는 불집게를 떨어뜨렸어요. 파비치.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외국인 같긴 하지만 겉보기처럼 나이가 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걸음걸이를 보세요. 항상 젊은이 같은 데 걷잖아요. 미스 케이스 웹이 처음 보고 안 거지만 얼굴이 화장을 해요. 변장을 하거든요. 게 분명해요. 크리스토퍼 레인이 피의자가 아닐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 가련해요. 불행해 보여요. 미세스 랄스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여럿 있을 수 있죠. 큰아들 조지, 아버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죠. 아시겠어요? 여동생? 모리는 리온을 죽인 사람은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범인이 머플러를 뒤집어 썼다고 했죠. 남자가 쓰는 털모자를 푹 내려 쓰고 찾아 들어가는 목소리였다고. 남자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죠. 그래요. 범인은 여자일지도 몰라요. 미스 킹스웰? 그 역을 맡기엔 나이가 맞지 않소. 좀 늙었어요. 미세스 갈선, 피의자는 많을 수 있죠. 당신도 있죠. 제가요? 연령으로 보면 꼭 당신이죠. 좋습니다. 무슨 변명을 하시든 그걸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또 있죠. 당신의 남편. 달즈?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크리스토퍼 렌과 거진 비슷한 말이죠. 당신 남편은 보기보다 약간 나이 들어 보이고 크리스토퍼 렌은 젊어 보이죠. 실제 나이는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까? 제 남편에 대해서 잘 아냐고요? 상사님, 그런 거를 물어보시다니. 결혼 지 얼마나 몇 년 됐죠? 1년이에요. 어디서 만나게 됐나요? 런던에서 댄스 파티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가족을 만난 적이 있나요? 가족이 없어요. 모두 죽었죠. 모두 죽었다. 네. 당신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군요. 그 사람 아버지는 검사였어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죽었고요. 다른 데서 들은 거죠? 다른 데서 들은 얘기는 없어요? 그만하세요. 놀라실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아주 흔해요. 특히 전쟁 후에 부쩍 불었죠. 집안은 망하고 가족은 모두 죽었다. 그동안 자기 두 군데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바로 얼마 전에 훈련을 끝냈다고 하죠.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친척도 없다. 요즘에 집안이 어떤가는 따지지 않으니까 혼자 그럭저럭 하다가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거죠. 약혼을 승낙하기 전에 상대방 집안을 조사해보는 건 부모 시대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별 대수롭지가 않거든요. 여자는 그저 만나서 정든 사람한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도 1, 2년이 지날 때까지 찰떡같이 믿었던 그 자기 남편이 공금을 횡령한 은행석이었다든가 군에서 도망나온 탈주병이었다든가 아무튼 명예스러운 전과자였다는 건 까맣게 모르는 수가 많아요. 결혼 전에 얼마나 오래 사귀었나요? 3주일이었어요. 그렇지만 3주일 동안의 사랑을 완전히 알 도리는 없죠. 범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3주 만났지만 저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름은 가일즈 라스톤. 가명이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공상은 마세요. 그 농장과 정신병 따위와는 아무 관계없는 점잖은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살인사건이 난 어제 때는 그일 런던에 가지도 않았어요.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나요? 닭장에 칠 그물을 사러 나갔어요. 그래. 사오셨던가요? 아니요, 적당한 게 없어서. 런던에서 겨우 30마일 떨어졌죠. 기차로는 1시간, 택시로는 1시간이 조금 넘을까 그 거리입니다. 가일즈는 런던에 안 갔어요. 잠깐 미세스 갈스톤. 이 코트, 당신 남편 거죠? 네, 이브닝 뉴스 어제 날짜죠. 칼거 스트리트에서 어제 오후 3시 반쯤 팔았죠. 설마. 놀라셨나요? 트로터 오른쪽 후면 안치로 퇴장. 몰리 오른쪽 전면 조그만 알람 의자에 앉아 석간신문을 본다. 오른쪽 전면 문이 열린다. 크리스토퍼 문 사이로 본다. 몰리가 혼자 있는 걸 알고 들어온다. 몰리, 몰리 벌떡 일어나 중앙 안락 의자에 있는 쿠션 밑에 숨긴다. 깜짝이야. 그 사람 어디 갔죠? 그 사람 어디 갔어요? 누구? 그 상사 말이에요. 그 사람 저쪽에. 여길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길이 없을까요? 어떻게 뭔가 안 될까요? 저 좀 어디 숨겨줄 수 없습니까? 이 집안에? 숨겨달라고요? 네, 그 상사의 눈에 안 띄게. 왜 그러시죠? 잘 아시잖아요. 모두들 날 노리고 있어요. 모두들 내가 살인범이라고 단정을 지으려고 해요. 그 중에도 특별히 당신 남편이. 그러면 겁낼 필요 없어요. 제 얘기 들어봐요. 크리스토퍼, 일생을 그렇게 도피하면서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네, 사실은 그래요. 어른이 되세요, 크리스. 차라리 크지 말고 어린 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크리스토퍼 렌이 아니죠. 아니에요. 건축기사가 되는 게 꿈도 아니죠? 근데 왜?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부르냐고요? 그저 재미죠. 학교 다닐 때 내 이름이 크리스토퍼 로빈이었는데 걸핏하면 내 이름으로 장난치며 웃었어요. 로빈을 렌으로 바꾼 거죠. 학교 다니기 싫어서 전 진땀 뺐어요. 본명이 뭐죠? 그것까지 들출 필요 없지 않아요?
군에 있을 때 도망 나왔어요. 군대는 개돼지도 못 사는 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 살인범의 묘사가 저와 똑같아요. 저도 어머니만 어머니라요? 저도 어머니만 계셨더라면 만사 잘 되었을 거예요. 저를 잘 보살펴 주었을 거라고요. 내내를 보살필 사람이 일생 있는 건 아니죠. 무슨 일이 닥쳐도 그걸 참아내야 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불가능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잘 아시죠? 부딪혀보지 않고선 몰라요. 저에게도 사건은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죠? 불행한 일이었나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 가이즈와 관계되나요? 아니요. 가이즈를 만나기 훨씬 전에 일이에요. 그렇다면 아주 옛날 일이었겠네요. 거진 어린아이 때.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이 더 끔찍한지도 몰라요. 무섭고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 기억을 떨쳐내려고 전 가진 노력을 다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피하고 계시군요. 대결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겨우 하루가 지났는데 마치 전부 다 아는 사이 같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이상해요. 뭔지 모르지만 서로 동질감 같은 걸 느끼는 것일 거예요. 아무튼 제가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이죠. 저 상사의 스킬을 슬쩍할까봐요. 전 스킬을 잘 타요. 바보 같은 뜻이죠. 자기가 죄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차피 전 상사한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적어도 투표자 사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싫으잖아. 누구 말이죠? 트로트 상사. 그 사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죠? 아니에요. 설마 그럴 리가.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게 뭐죠? 자, 뭐든지 얘기해보세요. 이거예요. 네? 이게 뭐죠? 어제 석간이에요. 런던 신문이죠. 가이즈 호주문에서 이게 나왔어요. 가이즈는 어제 런던에 안 갔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여기 있었다면 여기 있진 않았거든요. 닭장에 칠 설명을 서로 나갔어요. 그렇지만 런던에 안 갔다고 했어요. 그럼 간단하군요. 런던을 들렀었나 보죠. 저한테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요? 하루 종일 실망을 고르느라 시골에만 있었다고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죠. 더군다나 살인 뉴스를 듣고. 그 이유는 제가 얘기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을까요? 그이가 알고 있었을까요? 맙소사 몰리. 차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트로트 상사도 그렇게는. 트로트 상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별의별 생각을 다 만들어내요. 먼저 자꾸 질문을 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살아가는 사람이 여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되어버려요. 몽상이죠. 친구들에게 둘러싸였다가도 고개를 획 들어 다시 봐보죠. 낯설고 생소한 얼굴들. 친구로서 이미 끝내버린 전혀 타인의 얼굴들. 친구인 척 가장했던 얼굴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인지도 몰라요. 크리스토퍼, 소파 왼쪽 끝으로가 무릎을 꿇고 몰리 얼굴에서 손을 떼준다. 가일즈, 오른쪽 전면 식당으로 들어온다. 두 사람을 보자 멈춰선다. 몰리 뒤로 물러서고 크리스토퍼 소파에 앉는다.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에요. 그저 얘기 좀 했어요. 전 부엌이가 타이어 감자를 가야겠어요. 시금치도 사면 안 돼요. 저도 가서 도와드리죠. 가지 마십시오. 가야지. 지금 괜히 말장난할 때가 아니야.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내 아내 곁에 가까이 있지 말아요. 아니요, 전 진짜 음식을. 이건 명령이에요. 내 아내 가까이 있지 말아요. 몰리를 세 번째 이슬자로 만들려고? 어림도 없지. 역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놀랄 것도 없지. 아까도 말했지만 범인은 이 집 안에 있고 그 묘사가 들어맞는 사람은 꼭 한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라는 건 뻔한 거죠. 그 묘사대로 한다면야 들어맞는 사람이 꼭 저 하나일까요? 그럼 누가 또 있죠? 당신도 마찬가지죠. 당신과 몰리가 여기 단둘이 남아있다 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그럼 내가? 크리스, 나가보세요. 나갈 수 없어요. 나가세요, 크리스. 참말이에요. 멀리 가지 않겠어요. 크리스토퍼 별 수 없이 멈칫거리며 오른쪽 후면 아치로 나간다. 몰리 책상 의자 쪽으로 가로질러 간다. 가일즈 뒤따른다. 도대체 뭐야? 몰리 정신 차려. 살인 미치광이하고 둘이서 부엌에 같이 있다니. 글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하고 얘기할 땐 달라 보였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좀 불행한 사람이죠. 위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첫눈에 알아볼게요. 아무튼 제 신변은 제가 지킬 수 있으니까 더 걱정하지 마세요. 미세스 볼도 똑같은 말을 했어. 알지. 무서워요. 뭐지? 당신하고 저 미치광이 사이가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사이라며? 그 사람 딱해 보여요. 그것뿐이에요. 전에 당신 둘이 만났을지도 몰라. 당신 계획일 수도 있지. 이리 오라고 연락한 거지? 그리고 처음 만난 것처럼 하자고 둘이서 요리를 한 거야. 그렇지? 대답해봐. 가일즈,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좀 괴상해. 이런 시골 여행 속에 머물겠다는 이유부터가 수상한 거야. 미스 케이스웰이나 메카프 소령이나 미세스 보일이나 다 마찬가지죠. 옛날에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어. 그런 정신병자는 특별히 여자들에게 매력이 더 있다더군. 처음 만났던 게 아니지. 둘이 관계를 시작한 게 도대체 얼마나 됐느냐 말이야. 당신 미쳤군요. 크리스토퍼 레벨 만난 건 어저께예요. 어제가 처음이라고요. 끝까지 우기는군. 그놈을 만나러 런던을 살짝 갔었다고 왜 똑바로 말 못하지? 당신도 잘 알잖아요. 벌써 며칠째 저 런던에 안 갔어요. 며칠째 런던에 안 갔다고? 대체 뭐예요?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닌 거 잘 알잖아요. 잘 모르겠어. 이건 뭐지? 어제 당신이 끼었던 장갑이야. 아까 트로트 상사하고 얘기하다가 당신이 떨어뜨린 걸 우연히 발견했지. 난 무심코 집었어. 장갑 속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잘 알겠지? 런던 버스표. 런던에 안 갔다고 더 이상 말 못하겠지? 사실은 철망을 사러 마을에 나갈 틈에 다 살짝 런던까지 갈 이유가 뭐지? 거짓말해가면서. 철망을 사러 마을에 나가셨다고요? 빨리 대답해. 런던에 갔었다고 빨리 대답해. 좋아요. 저 런던에 갔었어요. 그렇지만 런던에 간 건 저뿐만이 아니죠. 당신도 갔었어요. 뭐라고? 안 가셨다고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런던에 안 갔다고 우기시겠어요? 이 신문은 뭐죠? 어디서 났지? 시침이 떼지 말아요. 당신 호주머니에 있었어요. 누구든지 쉽게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럴까요? 당신은 런던에 갔었어요. 좋아, 난 런던에 갔었어. 그렇지만 여자를 만나러 간 건 아니야. 정말요? 여자를 만나러 간 건 아니에요? 우리 무슨 얘기야? 가까이 오지 말아요. 무슨 일이야? 저에게 손대지 말아요. 어저께 크리스토퍼 런던을 만나러 런던에 갔었나?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요. 그럼 런던에 왜 갔었지? 그 이유는 못 밝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같아서 그 이유조차 잊어버릴 것 같아요. 몰리, 갑자기 웬일이지? 당신은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갑자기 옆에 알지 못하던 낯선 사람이 돼버린 느낌이야. 그게 진실일 수도 있죠.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되죠?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전혀 몰라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제가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고통을 받았는지 당신이 조금이라도 알 턱이 없죠. 몰리, 무슨 헛소리야. 당신 미쳤어, 임마. 헛소리냐고요? 제가 미쳤냐고요? 상관없어요. 차라리 미치겠어요. 그쪽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정신 차려. 예. 파라비침이 오른쪽 후면에서 들어온다. 이 부부 사이로 나온다. 잠깐만. 당신들 얘기가 비하기 심한데? 사랑 싸움. 흔히들 과장을 하긴 해요. 사랑 싸움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당신들 기분이야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창 젊은 시절에 다 경험한 거죠. 청춘이요. 시인들만 노래할 줄 아는 젊음은 아니죠. 청춘. 좋습니다. 두 분 결혼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결혼한 지가 오래냐 아니냐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아, 상관없죠. 트로트 상사가 스킬에 도둑 맞았다고요. 그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한 겁니다. 크리스토퍼. 네? 혹시 다른 장소에 옮겨놓지나 않으셨는가? 트로트 상사가 물어봐 달라기에. 아니요, 합니다요. 물론 전 손대지 않았어요. 트로트 상사 오른쪽 후면 아치로 얼굴이 벌개져서 근심스럽게 들어온다. 미스터 랄스톤, 미세스 랄스톤, 제 스킬을 어디에 옮겨 놓으셨나요? 처음 우리가 갖다 둔 저 방 속엔 없는데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손댄 게 틀림없습니다. 없어진 거 어떻게 알았죠? 갑자기 스킨을 왜 찾으셨죠? 아직도 눈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전 지원병이 필요했고 그래서 헬스톤 근처에서까지 스킬 타고 나가 상황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원병을 청하실 방법이 없는 겁니까? 누가 미리 해방을 놓은 거예요? 스키가 없어진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젊은 건축사께서 스키를 되돌리셨다. 사실입니까? 재밌는데요. 사실입니까? 미세스 랄스톤? 트로터 차 테이블 중앙으로 간다. 크리스토퍼 왼쪽 계단에서 나온다. 여기 계셨군요. 내 스킬을 갖고 가셨나요, 미스터 램? 스키요? 아니 제가 왜? 미세스 랄스톤 생각에 혹시 당신이 미스터 렌은 스키를 잘 타신대요. 잠깐 운동삼아. 모두 여기 빨리 모이도록 하시죠. 미스 케이스웰은 2층에 있던 것 같던데. 제가 가보죠. 몰리 계단으로 뜨자. 트로터 후면의 아치 왼쪽으로 간다. 메카프 소련과는 방금 식당에 같이 있었죠. 메카프 안 계시군요. 가이즈. 어디지? 아, 제가 찾아보죠. 가이즈 오른쪽 후면으로 트자. 몰리와 미스 케이스웰 계단에서 내려온다. 몰리 차 테이블 오른쪽으로 간다. 미스 케이스웰이 차 테이블 왼쪽으로 간다. 메이크업 수령 도서실에서 왼쪽 후면으로 들어온다. 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타고 스키에 관해서인데요. 스키? 미스터 랄스톤? 가이즈 오른쪽 후면으로 등장. 아침은 밑에 서 있다.
파라비친이 돌아와서 오른쪽 전면의 작은 알람 의자에 앉는다. 두 분 중에 누가 스키를 옮겨 놓으셨나요? 부엌문 옆 광기에 세워 넣었는데요. 제가 왜 그런 짓을...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키는 없어졌어요. 어느 쪽 계단으로 방에 올라가시죠? 뒷계단으로요. 그럼 방문을 지나셨겠는데 트로터 상사의 스키가 어디 있었는지 전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당신은 오늘 그 방 안에 직접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네, 그랬어요. 미세스 보일이 살해당하던 순간이었죠. 미세스 보일이 살해당하던 순간에 전 지하실에 내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을 지나가실 때 스키를 보셨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안 썼으니까요. 방 안에 있는 스키를 보셨습니까?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스키가 거기 있었다면 분명 눈에 띄었을 게 아닙니까? 저한테 큰 소리 치는 건 삼가시죠. 스키 따위에 제가 왜 눈을 팝니까? 전 지하실에 홀로 있었어요. 이 집 지하실은 아주 기묘하게 지어졌던데요. 전 문이 있는 걸 발견하고 문을 열고 곧장 내려갔어요. 스키가 있었느냐고 묻지 마세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오, 당신께서는 스키를 훔칠 수 있는 완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거야 뭐 부인할 수 없겠죠. 제가 그러기를 바랬다면야. 문제는 지금 그 스키가 어디 갔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나선다면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손가락에 끼는 골무를 찾는 게임도 아니겠고 스키같이 큰 물건이야 뒤지면 곧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당장 서두르실 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가 착수할 일이 그거니까요. 무슨 뜻이죠? 이해가 빨리 안 되는데. 이 위치가 털어놓으세요. 좋습니다. 모두 부인하고 계시군요. 범인은 저 혼자 힘으로라도 찾아내야겠습니다. 전 찾아낼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들 중 한 사람에겐 너무 늦을지 모르지만 그건 당신이 끝내 비밀을 지키는 거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살인자는 이 일을 즐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 작자는 쾌락을 느끼며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 얘기 끝났습니다. 나가실 분은 나가시죠. 메카프 소령 오른쪽 전면 식당으로 퇴장. 크리스토퍼 왼쪽 계단 후면으로 퇴장. 미스 케이스웰 난로 쪽으로 가 벽난로 선반에 기댄다. 가일즈 중앙에 온다. 몰리 뒤따른다. 가일즈 멈춰서서 오른쪽으로 돌아선다. 몰리 가일즈에게 등을 돌리며 중앙 알라베자 뒤로 온다. 파라비친이 일어선다. 몰리 오른쪽으로 간다. 닭고기 하면 간이죠. 토스트에 곁들인 닭간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머스터드 한 스푼을 살짝 친 얄팍한 베이컨과 함께 푸아그라를 잔뜩 뿌린 닭간 토스트. 부엌에 가서 우리 두 사람 솜씨로 요리해봅시다. 파라비친이 몰리의 오른쪽 팔을 잡고 오른쪽 후면을 향해 가려고 한다. 내 아내는 제가 돕습니다. 파라비치. 아내 시면은 무슨 일이 닥칠까봐 겁을 내고 있군요. 이런 상태에서야 당연하죠. 나하고 둘이 있는 게 질투가 나진 않나 본데요. 가일즈가 두려워하는 건 제 성격일 거예요. 약간 변태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제 출신까지는 불명예스럽게 보지 않을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남편이랑 고역이라는 걸 새삼 느끼는 바입니다. 리베델라. 물론 가이즈가 당신을 범인으로 생각하는 건 가일즈는 만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회를 주어야죠. 당신에게 아니면 당신 남편에게 아니면 저 딱딱거리는 트로터 상사에게. 정말이지 전 살인 미친 강의가 아니라는 걸 무슨 재주로 증명을 하죠? 어려워요. 부정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대신에 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듣기 싫어요. 깜찍하고 상쾌한 곡조 아니에요? 돌을 쫓는 칼로 쥐꼬리를 잘랐네. 싹둑싹둑 세 마리의 쥐꼬리 맛이 있겠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최고의 매력이죠. 앙큼하고 잔인해서 귀여운 어린아이들. 그런 애들 중 몇은 영 클 줄을 모르죠. 닥치지 못하겠어. 내 아내를 왜 무섭게 만들지? 제가 어리석고 겁이 많은 탓이에요. 그렇지만 신체를 처음 본 게 저 아니에요? 얼굴이 온통 시뻘개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잊어버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신은 더군다나 뭘 쉽사리 잊어버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빨리 저녁을 준비해야겠어요. 상추랑. 상추랑 고구마랑 가일즈와 몰리 오른쪽 후면 아치로 간다. 파라비친이 아치의 왼쪽에 기대어 야릇한 미소를 띄우며 두 사람을 쳐다본다. 미스 케이스웰 난로 옆에 서서 생각에 잠겨있다. 무슨 얘기를 했길래 부인이 저렇게 괴로워하죠? 제가요? 잠깐 악의 없는 농담을 했어요. 전 항상 농담을 즐기거든요. 좋은 농담이 있지만 좋지 않은 농담도 많죠. 재미를 보는 데도 좋고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 같은데 사실은 당신 차에 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차가 막혔다. 아주 편리한 지점에서 알맞게 사고가 났군요. 최대로 불편한 지점이죠. 그거에 당신 관점에 따라 해석이 되겠죠. 사고 났을 당시 당신이 가려는 곳이 어디였죠? 전 친구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친구가 있어요. 별로 멀지 않죠. 그 친구 이름과 주소를 밝혀주십시오. 트로토 상사, 제 친구 이름이 왜 필요하죠?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 가능한 한 정보는 최대로 입수하는 게 임무입니다. 친구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죠. 앞으로도 말할 것 같지는 않군요. 이유가 뭐죠? 이유와 충분하죠. 사랑의 비밀이라고나 할까요? 남편들은 질투가 많죠. 당신 나이에 여자 뒤만 쫓아다니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상사님, 전 보기보다 훨씬 젊습니다. 저도 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뭐라고요? 당신은 나이 들어 보이기를 원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데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늙어 보이길 원한단 말이에요. 각자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얻으셨을 텐데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나요? 스스로 대답을 얻는 경우가 더 많죠. 당신한테서는 청구할 얘기를 별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서슴지 말고 물어보세요. 한두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어젯밤 어디서 오신 분이었죠? 간단한 질문이군요. 런던에서. 런던 어디였죠? 주소를 밝혀주실까요? 전 항상 미츠 호텔에서 유숙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호텔 말고 일정한 주소는? 전 일정한 곳을 싫어하죠. 직업은? 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할까요? 증권 천만에요. 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신. 이 사건을 재미있게 보시는 모양인데 자신만만하시고 당신 지금 살인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살인사건이 장난이나 놀이가 될 수가 없죠. 이 살인사건도 그럴까요? 트로토 상사. 너무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경찰관들은 도무지 유머에 대한 센스가 없어요. 시조는 일단 끝났나요? 네, 1차는 끝난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응접실에 가서 스피나 있나 찾아보죠. 누가 피아노 뒤에 숨겨놨을지도 모르죠. 파라미 친이 왼쪽 정면으로 트자. 트로터 얼굴을 찌푸리고 나간 자리를 본다. 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연다. 미스 케이스웰 왼쪽 계단으로 조용히 건너간다. 트로터 문을 닫는다. 잠깐만. 저한테 말씀하셨나요? 네, 여기 잠깐 앉으실까요? 의자를 만들어준다. 미스 케이스웰 조심스럽게 트로터를 보며 소파 아래로 건너온다. 왜 그러시죠? 미스터 파라비치니에게 제가 질문하는 걸 조금 들으셨겠죠. 네, 들었어요. 미스 케이스웰 자신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은 게 무엇이죠? 우선 이름을 대주실까요? 예슬리 마가레트 캐서린 케이스웰. 캐서린. C가 아닌 K로 시작하죠. 좋습니다. 주소는 빌라 미리포사 사인 도르 마조르카. 이태리군요. 섬이에요. 스페인의 섬. 영국의 주소는? 없습니다. 영국엔 얼마나 계셨죠? 일주일. 일주일 동안은 어디서? 나이트 브릿지의 레드 베리 호텔. 레드브레리 호텔. 몽크스웰 매너에 온 이유가 뭐죠? 시골 조용한 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여기 얼마 동안 계시기로 신청하셨죠? 제가 목적하고 온 일이 끝날 때까지요. 케이스웰 트로터가 머리카락을 꼬부리는 걸 눈여겨본다. 트로터 케이스웰이 강조하는 말뜻에 놀란다. 케이스웰 트로터를 노려본다.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네? 목적하고 오신 일이 뭐냐고요? 미안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실 텐데 제가 왜 그런 얘기까지 하죠? 저 혼자만 상관되는 일이에요. 완전히 개인적인. 거기에 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24.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단 말이죠. 다들 절 그렇게 봐요. 그곳에 당신 신원을 보증해 줄 사람은 있습니까? 물론 재정 보증으로서는 은행이 있고 또 원하신다면 변호사도 있죠. 쭉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은 없습니다. 마조르카에서요. 네, 마조르카와 몇몇 다른 지방에서. 출생지도 외국인가요? 아니에요. 13살 때 영국에서 떠났어요. 미스 케이스웰. 솔직히 말해서 당신에 관해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시죠? 제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네, 궁금합니다. 13살 때 영국을 떠나셨다고요. 12, 13, 아무튼 그때였어요. 그때도 이름이 케이스웰이었나요? 아니요, 그건 지금 이름이죠. 그때 이름 뭐였죠? 똑바로 대세요. 자, 도대체 뭘 증명하시려는 거죠? 영국을 떠날 때 이름이 뭐였죠?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옛날 일이라도 잊을 수는 없죠. 잊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겠죠. 불행이나 절망을 갖다 주는. 뭐라고요? 지금 이름 뭐죠? 말했잖아요. 레슬리 마가렛 캐서린 케이스웰. 캐서린! 여기서 볼 일이란 게 뭐죠? 듣기 싫어요. 여기로 정말 왔어요. 뭘 봐. 트로터 놀래서 소파 오른쪽으로 간다. 크리스토퍼 왼쪽 정면 문으로 나온다.
경찰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다뤄도 되나요? 그저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미스 케이스웰의 기본은 몹시 연장케 하신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죠? 아니에요. 모두 이 살인 사건 때문이에요. 무서워요. 갑자기 무서워요. 제 방에 가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믿을 수가 없다뇨. 빨간 여왕처럼 식탁 앞에 나타난 6개의 불가사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트로트 상단이 마치 유령이라도 보는 얼굴인데 갑자기 왜 그러시죠? 일찍 왔어야 하는 건데 이제야 눈에 띄었더니 눈만 박쥐였어요. 아무튼 이제 매듭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찾았다. 네, 드디어 경찰이 증거를 잡았어요. 모두 여기 모였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이즈와 몰리는 부엌에 있죠. 메카퍼 소령은 저하고 같이 스키를 찾고 있었고요. 재미있는 구석구석을 다 뒤졌는데 스키는 끝내 못 찾았어요. 파라비치니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파라비치니는 내가 찾아올 테니 다른 사람을 모두 모이도록 해주십시오. 미스터 파라비치니, 파라비치니, 파라비치니! 네, 무슨 용건이시죠? 스키를 도둑맞은 경찰관님. 스키는 못 찾았지만 걱정 마세요. 살인자를 뒤에 끌고 성공의 기한을 할 테니까요. 왜들 이러시죠? 앉으십시오, 소령. 미세스 라이스턴도. 아무도 안 앉는다. 몰리, 중앙 알라비자 뒤로 간다. 크리스토퍼 두 사람 사이에 선다. 저기 있어야 되나요? 전좀 부엌에. 식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미세스 라이스턴, 미세스 보일은 식사를 더 이상 청하지 않죠. 얘기를 유도하는 방법이 좀 서툴러지셨는데요. 죄송합니다. 협조가 필요해서 협조를 꼭 받도록 해야 됐기에 미스터 라이스턴, 올라가셔서 미스 케이스웰이 다시 한번 내려오시라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조금 아까 방으로 올라가셨는데 잠깐 몇 분만 내려오시면 된다고요. 가이즈, 왼쪽 계단으로 퇴장. 스키는 찾으셨나요? 못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왜 가져갔는 건지 전 비교적 정확한 혐의자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숨겨두십시오. 설명은 이제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야 뚜껑이 열리는 거죠.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그럴까요? 바로 그 지점이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적어도 어느 한 사람에게 이 사건은 게임이에요. 살인자도 즐기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럴지도 모르죠. 파라비치니, 책상 의자에 앉는다. 뭐 하면 됩니까?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48이야. 케이스웰, 채 안전히 앉은 채 가이즈와 함께 왼쪽 계단에서 나온다. 무슨 일이죠? 앉으십시오, 미스 케이스웰. 제 얘기를 모두 잘 들어주십시오. 기억하시겠지만 미세스 보일이 피살된 후 저는 여러분 각자로부터 진술을 들었습니다. 살인이 일어났을 순간에 여러분의 위치에 가는 거였죠. 그 진술에 의하면 미세스 라이스톤은 부엌에, 미스터 파라비치는 응접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미스터 라이스톤과 미스터 렌은 각기 자기 침실에, 미스 케이스웰은 서재, 각기 소련은 지하실에. 맞습니다. 여러분의 진술대로입니다. 전 우선 이 진술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겠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 6개의 진술 중에 진실은 5이고 하나는 허위임이 분명한 거죠. 어떤 진술이 거짓이었을까요? 여러분 중 5은 진실을 얘기했고 한 사람은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이 거짓 진술 한 사람이 밝혀지면 살인자가 누군가는 뻔하지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이유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이란 무엇이죠? 그 진술에 대해서는 우리 믿기로 하셨다고 방금 하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미세스 보일이 피살될 때의 위치로 돌아온다면 범행을 재구성한다. 이상한 계획인데요. 범행을 재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들의 동작을 재구성하는 거죠. 거기서 뭘 얻겠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 이유를 당장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동작을 재현해 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스터 라이스턴. 그건 올가미에 쳐놓자는 거예요. 뭐라니? 무슨 뜻이죠? 함정이요. 미세스 보일이 피살되기 직전의 위치대로만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 짓을 시켜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건 넌센스예요. 그러세요? 전 좀 빼주세요. 뭐 이렇게 화해를 하던 게.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 죄인인 듯한 표정 짓지 마십시오. 제안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걸리십니까?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협조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몰리한테. 네, 괜찮아요. 렌? 미스 케이스웰? 네? 파라비치니? 동의합니다. 메카? 네. 전과 똑같이 해야 되나요? 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행동을.
응접실에 가 피아노를 쳐야겠군요. 그때처럼 한 손가락으로 이번 살인사건 시간을 뮤직을 치고 있겠습니다. 덤덤 덤덤덤덤덤. 그 노래 아닌 것 같던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미스터 파라비치니. 피아노를 치십니까, 미세스 랄스턴? 네, 세 마리의 문만 생지곡을 아세요? 우리 전부 알잖아요. 그러면 미스터 파라비치니가 한 대로 손가락 하나로 그 노래를 치십시오. 좋습니다. 응접실에 가셔서 피아노 앞에 앉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섹션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트로트 상사, 당신이 있었던 대로 재연을 하자는 게 아닙니까? 똑같은 위치에서의 똑같은 행동만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미세스 랄스턴. 이건 좀 얼떨떨합니다. 얼떨떨해 하실 건 없습니다. 6개의 진술 중에서 진위를 가리자는 거니까요. 특별히 하나의 거짓 진술을 찾기 위한 거죠. 여러분에게 각기 새로운 위치를 정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네, 부엌으로 가시겠어요? 미세스 랄스턴을 위해 요리를 좀 봐주시죠. 당신은 요리에 취미가 있습니까? 미스터 파라비치니, 미스터 레는 밥먹가 있으시지요? 뒷계단으로 가시면 편리하죠. 메카프 소령은 미스터 랄스턴에 방에 가셔서 전화수를 살펴보실까요? 미스 케이스웨이는 지하철로 내려가 주시겠습니까? 미스터 렌이 길을 안내하도록 하죠. 미안하지만 그때 제 행동을 맡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미스터 랄스턴, 제 역을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저 창문으로 나가셔서 전화조를 따라 현관 근처까지 가시는 거예요. 약간 춥고 떨리는 일이지만 이 중에선 제일 튼튼하신 분 같습니다. 트로트 상사께서는 뭘 하실 거죠? 전 미세스 보일의 역할을 할 겁니다. 위험한데요. 목숨을 거는 모험이군요. 모두 지정받은 장소로 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미스 케이스웰 일어서서 오른쪽 후면으로 간다. 가일즈 차 테이블 뒤로 가 커튼 오른쪽을 연다. 멜카프 소령 오른쪽 후면으로 트자. 트로터 파라비치니에게 나가라고 신호한다. 자, 게임을 시작합시다. 가야지. 코트를 입어도 됩니까? 입으셔야죠. 손전등을 가지고 가십시오. 커튼 뒤에 있습니다. 트로터 왼쪽 후면 도서실로 간다. 잠시 후 다시 등장. 도서실 불을 끈다. 창문으로 가 문을 닫고 커튼을 닫는다. 벽난로로 걸어가 알라그자의 풀떡 주저앉는다. 잠시 후 일어서서 왼쪽 전면 문으로 간다. 미세스 랄스톤 숨을 세세요. 그리고 폐암을 치세요. 미세스 랄스톤! 미세스 랄스톤! 왜 그러시죠? 아주 즐거워 보이는데 만족한 대답을 얻으셨나요? 네, 제가 원하는 걸 바로 찾아냈어요.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누구죠? 당신도 아셨어야죠, 미세스 랄스톤. 제가요?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이 지독한 바보예요. 저에게 끝까지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스스로 피해를 입을 기회를 자주했죠. 결정적으로 당신은 어느 때보다도 더 치명적으로 위험한 조건에 있게 됐어요. 무슨 뜻이죠? 자, 미세스 랄스톤. 우리 경찰관은 당신처럼 둔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전 롱리지 농장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은 당신이란 걸 눈치챘죠. 미세스 보일이 당신 사건을 맡은 판사였다는 사실도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왜 저한테 사실을 숨겼죠? 저도 모르겠어요. 전 모든 걸 잊고 싶은 것 뿐이에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처녀 이름이 웨어린이죠? 네. 미스 웨어린. 초등학교 교사였죠. 그 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네. 사실이죠? 지미. 그 죽은 아이는 아닙니다. 지미는 당신에게 수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냈죠. 편지로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죠. 젊고 친절한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고 또 쓰고. 왜 답장을 안 했죠? 그럴 수밖에요. 전 편지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편지를 뜯어보기 귀찮았던 거죠. 아니에요. 전 아팠어요. 바로 그날 전 해그reg으로 병으로 알아누웠어요. 병원에 가 있었죠. 그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 함께 몇 주일이 지난 후에야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불쌍하게도 이미 죽은 후였죠. 죽었어요. 저를 기다리다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저를 기다리다가 점점 희망을 잃어버리다가 끝내는 죽었죠. 그 생각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이제 사실만 알았다면 그런 무서운 일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요. 무서운 일이죠. 경찰관이 권총을 갖고 다니나요? 경찰관은 권총을 들고 다니진 않죠. 저는 경찰관이 아니에요. 미세스 랄스턴. 공중전화에서 경찰국이라고 트로트 상사를 파견하겠다고 전화를 했다고 부인께서는 절 경찰로만 아시는 모양인데
현관에 들어서면서 전 전화상을 다 끊었어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전 조지예요. 짐이에요. 조지. 큰 소리는 상가시죠. 소리를 지르면 전 총을 쏘겠어요. 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미는 죽었어요. 그 몹쓸 잔인한 여자가 끝내 지미를 죽인 거죠. 그 여자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도 그 여자에겐 천당이죠. 그 여자는 더 무서운 벌이 필요해요. 전 언젠가는 내 손으로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다짐했고 죽였어요. 안개 속에서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죠. 지미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릴 때 모두들 죽이겠다고 전 혼자 결심을 했죠. 어른이 돼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을 1분 내에 죽여주겠어요. 안 그러시는 게 나을걸요? 어차피 여기서 안전하게 도망칠 수 없잖아요. 누가 내 스킬을 숨겨놨지? 찾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전 도망을 가든 안 가든 괜찮아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참 재밌었어요. 당신들을 구경하고 경찰관 흉내를 내는 건 참 아주 신이 났죠. 권총은 소리가 요란할 텐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상투적인 방법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해요. 당신 목을 비트는 거죠. 마지막 새끼 쥐가 덫에 걸렸어요. 소파에 권총을 던지고 왼쪽 손으로 그 여자 입을 막고 오른손을 목에 대어 그 여자 위로 기댄다. 미스 케이스웨가 메이크업 수령, 오른쪽 후면 아치로 등장한다. 조지! 날 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농장을 생각해봐. 어? 조지, 그 가축들 살찐 늙은 돼지와 그 수조 생각 안 나니? 마루는 하루 종일 들판을 그 수수한테 쫓겨다녔잖니. 강아지들도 많았지. 강아지들. 그래, 전박이와 흰둥이, 검둥이. 캐시? 그래, 캐시야. 이제 생각이 나니? 캐시? 내가 여기 왜 왔지? 널 찾으러 영국에 온 거야. 내가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꼬부리는 걸 보고야 넌 줄 알았지. 아직도 그거를 못 버렸구나. 그래, 옛날에도 넌 항상 그랬어. 조지, 이리 와. 나하고 같이 가. 나하고 같이 가는 거야. 어디 가지? 걱정하지 마, 조지.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는 곳이야. 미스 케이스웨 트로트의 손을 잡고 계단으로 올라간다. 메카프 스위치를 켠다. 계단으로 건너가 위를 본다. 랄스톤! 메카프 소령, 계단으로 퇴자. 가일즈, 오른쪽 후면 아치에서 등장. 소파 위에 몰리에게 달려간다. 앉아서 몰리 팔에 손을 얹는다. 몰리 괜찮아요, 몰리? 가야지. 트로트라고 가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트로트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어. 그렇지만 당신은 네, 저도 그 사건에 상관이 많았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 잘못은 아니에요. 조지 생각으로 내가 도와주라면 지미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나한테 미리 얘기를 했었으면. 전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일단 모든 건 끝났습니다. 진정제를 먹였으니까 곧 의식이 없어질 겁니다. 여동생 캐시가 간호를 있죠. 불쌍하게도 지독히 미쳐있나 봅니다. 처음부터 저도 쭉 의심을 하긴 했었어요. 네? 당신이 경찰관? 경찰이 아닌 걸 미리. 그러셨어요? 경찰이 아닌 걸 미리부터 아셨어요? 경찰이 아닌 건 알았어요. 미세스 랄스톤. 제가 경찰관입니다. 당신이 경찰관? 몽크스웰 매너 가전 핑크 수첩을 입수하자마자 우린 현장에 누군가를 파견해야 했어요. 메카프 소령이 그 임무를 맡게 되자 저한테 위임을 시켰죠. 트로트가 왔을 때 전 어리둥절했었어요. 케이스웰은 트로트의 여동생인가요? 네, 마지막 조금 전에야 오빠를 알아봤어요.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해하다가 다행히도 제때 저한테 왔어요. 눈도 이제 녹아가는데 이곳에 빨리 도움이 필요해요. 스키를 내려놓겠어요. 내기둥 달린 침대 위에 올려놨죠. 전 파라비즈니를 의심했었어요. 그 사람 자동차를 열심히 뒤져보겠죠. 스페어 바퀴에서 스위스 시계가 1000개가 나오는데도 난 안 놀랄걸? 상품을 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게 그 사람 직업이야. 런던에 왜 가셨어요? 선물을 사러 갔었어. 오늘 꼭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째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당신에게 줄 선물을 사러 당신 몰래 하고 싶었어요. 셀까밖에 몰랐어. 몰리 일어서서 책상 위 천장에서 호러미를 꺼낸다. 가일즈 일어서서 소파 테이블의 오른쪽으로 간다. 시가예요. 좋은 걸로 골랐는데. 몰리, 당신이 최고야. 이 시가도 최고고. 피우식 있어요? 물론. 예전은 뭐예요? 그럼 주는 거 잊었군. 모자야. 모자? 저 모자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가장 즐거운 날엔 예뻐라. 써봐요. 나중에 머리 손질 다 하고요. 지금도 좋은데?
오전 상점에서 꼭 하나 남은 거라고 하는데. 미세스 라이스터 부엌에서 탄내가 나요. 파이가 다 떴나 봐. 고맙습니다.